10마리의 호랑이가 덤벼야 사자 한 마리를 쓰러뜨린다고들 하지. 하지만 옛말에 이르길 호랑이는 당당히 상석에 앉고 사자는 그저 문짝이나 지킨다고 했다. 호랑이는 악의 상징으로 치부되지. 사자 녀석들은 영웅 대접을 받고 말이야. 내가 똑똑히 증명해주마. 호랑이야말로 진정한 백수박수의 왕이라는 걸. 난 이 철화 동물원의 뚱보 호랑이로 환생했다. 사육사들이 매일같이 먹이를 던져주지. 하지만 난 단 한 입도 되지 않는다. 체중 감량에 내 모든 걸 걸었다. 왜냐고. 6개월 뒤 태양 플레어 사태가 터지니까 모든 생명체가 끔찍한 괴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될 거다. 내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바로 이 동물원에서 2마리의 왕금 맹수가 탄생했지. 바다악어 녀석은 강의 망령으로 변이했고 침팬지는 증오의 망령이 되었다. 다른 동물들은 변이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지. 전부 놈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살아서 나가려면 내가 먼저 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놈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전 내 힘으로 죽일 수 없을 만큼 강해지기 전에 끝장을 내야만 해. 어쨌든 이 몸은 백수의 왕이니까. 변이하기 전에 그 악어와 침팬지 따위 내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하지만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다. 여기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다. 제길. 이 퉁퉁하게 살찐 백수의 왕의 꼴을 좀 보라고. 타이거 힐에서 압도적으로 뚱뚱한 호랑이가 바로 나다. 돌연변이까지 남은 시간 100일. 오늘부터 지옥의 다이어트 시작이다. 아침 10시. 잭 영감이 여느 때처럼 거대한 닭다리 양동이를 들고 타이거 힐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온다. 매일 똑같은 일상. 내가 가장 좋아했던 특식이지. 기름지고 육즙이 넘치는 완벽한 고기. 예전엔 숨도 안 쉬고 양동이를 싹 다 비워버렸지.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휙 고개를 돌려버린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잭 영감이 흠칫 놀란다. 나를 시험하듯 양동이를 쓱 밀어보지만 난 뒤돌아서 성큼성큼 걸어가 버린다. 이상하네. 우리 뚱보 호랑이 녀석. 오늘 영 상태가 안 좋은데. 잭 영감이 중얼거리며 자리를 뜬다. 꿀꺽. 군침을 삼키고 바로 훈련에 돌입한다. 우리가 크진 않지만 왕복 달리기를 하기엔 충분하지. 끝에서 끝으로 전력 질주. 확 돌아서 다시 돌진. 달리고 또 달린다. 출렁.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방이 요동친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납덩이를 끄는 것 같지만 이빨을 꽉 깨물고 버텨낸다. 달리기에 지칠 땐 인공나무로 돌진. 쾅. 앞발톱을 나무 기둥에 콱 박아놓고 순수한 근력으로 몸을 끌어올린다. 지금은 그저 생지옥이 따로 없군. 멈춰서서 쳐다보는 관람객들이 점점 늘어난다. 저기 봐. 뚱보 호랑이가 달리고 있어. 맙소사. 나무를 올라가잖아. 진짜로? 살이라도 빼려는 건가? 완전 귀여워 죽겠네. 누가 이것 좀 영상으로 찍어봐. 이딴 녀석들이 뭐라 짓거리든 내 할 바 아니다. 훈련 세트 중간중간 나는 울타리 너머를 스캔하며 2마리의 타깃을 로곤한다. 타깃 1. 파충류관의 바다악어. 몸 길이 5m. 하루 종일 가짜 바위에 널브러져 일광욕이나 즐기는 움직이기도 귀찮아하는 놈. 전생에 저 녀석은 강의 망령으로 변이했지. 강철처럼 단단한 비늘. 돌연변이 늑대 3마리를 단숨에 반토막낸 괴물이다. 이 녀석이 나의 1순위 타깃. 반드시 죽여야 해. 타깃 2. 영장류 구역의 침팬지. 콩. 지금이야 관람객들에게 바나나나 국어라는 신세지만 돌연변이 후엔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과 끔찍한 지능을 지닌 증오의 망령이 된다. 내 전생에서 조류구역을 완전히 박살낸 게 바로 저 녀석이다. 이 두 놈 모두 돌연변이가 되기 전에 반드시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샌다. 파멸까지 남은 시간 99일. 저녁이 되자 나는 헉헉대며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든다. 이대로만 한다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바로 그때 바다악어 녀석의 눈빛을 알아챘다. 우리 사이의 틈새로 날 지켜보고 있다. 단 한 번의 깜박임도 없이 날 주시하고 있어. 저 눈빛 심상치 않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어. 그 후 20일 동안 나는 스스로를 절대적인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매일동이 트기도 전에 기상. 왕복 달리기는 10세트에서 50세트로. 간신히 기어오르던 나무 타기는 나무 기둥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잭 영감이 가져오는 먹이는 딱 3분의 1만 먹는다. 오직 살코기와 내장뿐. 그 아름답고 육즙 넘치는 닭다리는 철저히 무시한다. 매번 잭 영감은 걱정으로 사색이 되지. 내가 병에 걸린 줄 아는 거다. 수의사까지 불러 정밀 검사까지 받게 했으니 검사 결과는 완벽하게 정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 체중계의 숫자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320파운드에서 300으로, 그리고 280까지.
출렁거리던 뱃살은 사라졌다. 뚜렷한 근육에 윤곽이 되살아나고 있어. 불과 몇 주 만에 잃어버렸던 폭발적인 힘이 되돌아오는 게 느껴진다. 21일 차 아침, 물가에 서서 비친 내 모습을 내려다본다. 뚱보 호랑이는 이제 없다. 그 자리엔 날렵하고 강력한 포식자만이 남았을 뿐. 전력으로 돌진해본다. 슝! 이전보다 2배는 더 빠르군. 좋아, 완벽해. 움직일 시간이다. 순찰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은 밤 11시와 새벽 3시에 순찰을 돈다. 보안 카메라가 동물원 대부분을 비추지만 사각지대가 하나 있지. 타이거 힐 서쪽의 낡은 철조망, 나뭇가지들이 수년 동안 카메라 앵글을 가려온 곳이다. 카메라도 비추지 못하고 철조망은 몇 년째 녹슬어 있다. 내 발톱으로 몰래놈의 강도를 시험해왔지. 세게 한번 밀면 그대로 무너진다. 기회는 25일째 밤에 찾아왔다. 일기예보는 정확했다. 예정대로 폭풍이 밀려온다. 콱쾅, 천둥이 땅을 뒤흔든다. 번개가 동물원 전체를 거친 하얀 빛으로 집어삼킨다. 이런 날씨엔 감시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이 높고 폭우 속에서 꼼꼼히 순찰을 돌고 싶은 경비원은 없지. 새벽 2시, 난 움직인다. 천둥 소리를 엄폐물 삼아 철조망에 내 온몸의 체중을 실어 내던졌다. 쩌적, 녹슨 철조망이 끊어지고 나는 그 틈을 파고든다. 빗방울은 얼음처럼 차갑지만 내 피는 끓어오르고 있다. 이미 외워둔 경로를 따라 모든 카메라를 피하며 어두운 그림자처럼 동물원을 가로지른다. 목표는 파충류관, 곧장 직진이다. 그 악어 녀석의 감, 야외 수영장이 있지. 이 시간이면 수면 아래에서 쉬고 있을 터. 소리 없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덮쳐오지만 금세 적응한다. 번쩍 번갯불에 녀석이 보인다. 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조차 없는 모습. 무조건 일격에 끝내야 한다. 심호흡을 하고 잠수해 물살을 가르며 접근한다. 3m, 2m. 내가 덮치려는 찰나 녀석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처음부터 깨어 있었던 거다. 생각할 틈이 없다. 돌진, 녀석의 뒷덜미에 턱을 박아넣는다. 녀석이 미쳐 날뛴다. 강철 채찍 같은 꼬리가 나를 강타한다. 엄청난 고통에 하마터면 이빨을 놓칠 뻔했다. 우린 물속에서 마구 뒹군다. 폐가 비명을 지르지만 절대 놓아선 안 된다는 걸 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 녀석이 날 떨쳐내려 하면 내 체중으로 짓눌러버린다. 수면으로 올라가려 하면 다시 끌어내린다. 전생의 기억이 내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지. 아무리 호포한 악어라도 숨은 쉬어야 한다는 걸. 내가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다. 그게 내 유일한 무기다. 1분, 2분, 3분. 몸부림치던 녀석의 힘이 빠지더니 이내 멈췄다. 이빨을 풀고 녀석의 시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천둥도 여전히 울부짖는다. 아무도 이 광경을 보지 못했다. 악어의 몸에 발톱 자국을 몇 개 내고 수영장 가장자리 바위에 피를 문질러 발랐다. 녀석이 스스로 기어 나오다 미끄러진 것처럼 위장한다. 그런 다음 재빨리 움직여 발자국을 지우며 타이거 힐로 돌아간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철조망을 원래대로 눌러놓았다. 잔항공 같고 방해공간, 나신나는 도동공 같고 공가. 내 구역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동이 틀 무렵이었다. 뼛속까지 흠뻑 젖은 상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자는 척한다. 다음날 아침 파충류관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나는 쇠창살 너머로 그곳을 바라본다. 직원들이 악어 수영장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늙어서 밤에 기어나오다 미끄러졌나 보군. 천둥 소리에 놀랐을 수도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이야.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세상이 무너지기까지 남은 시간 75일. 다음 타깃은 콩이다. 하지만 난 미처 몰랐다. 영장류 구역의 콩이 이미 나를 향해 낮고 불안하며 경고 가득한 으르렁거림을 내뱉고 있었다는 것을. 악어의 죽음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다음 날 동물원장이 직접 모든 전시 구역의 전면적인 검사를 지휘했다. 안전 위험 요소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나는 그들이 악어 수영장을 몇 번이나 다시 조사하는 것을 지켜본다. 감시 카메라 영상도 빼갔다. 다행히 폭풍우 탓에 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었다. 녹화본 대부분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뿐이었지. 결국 사고로 결론 났지만 동물원은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야간 순찰은 2번에서 4번으로 늘어났다. 모든 전시 구역에 새 카메라가 설치된다. 내 유일한 사각지대까지 전부 막혀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사육사들이 모든 동물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늙은 잭은 매일 30분씩 내 우리 밖을 서성거린다. 더 조심해야만 해.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이 동물원의 스타, 콩이다. 그놈은 수화로 사육사들과 소통하지. 5살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
악어가 죽은 이후로 닉석은 극도로 흥분해 있다. 내가 영장류 구역 근처를 지날 때면 유리벽으로 달려와 미친 듯이 두드려댄다. 닉석이 비명을 지른다. 그 두 눈엔 의심과 적애가 가득하다. 닉석은 눈치채너. 동물적인 직감으로 내가 위험하다는 걸 감지한 거다. 계속 저렇게 난리를 치면 꼬리가 바리고 말 텐데. 모두가 날 아주 평범한 호랑이로 믿게 만들어야 한다. 완전 무해한 동물로. 그래서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먹이를 거부한다. 하루 종일 구석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는다. 늙은 잭은 기겁하며 수의사를 불렀다. 수의사는 체온, 심박수, 혈액 검사까지 아침 내내 종합검진을 진행했다. 결과는 전부 정상. 필시 심리적인 문제겠지. 호랑이도 우울증에 걸리는 법이지. 최근 날씨가 엉망이라 햇빛이 부족하군. 활동 시간을 늘리는 걸 추천한다나 뭐라나. 난 장단에 맞춰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척, 약한 척 연기를 해줬지. 잭 영감이 엄청 괴로워하더군. 최고급 쇠고기에 새 장난감까지 우리 안에 잔뜩 넣어주더라고. 속아주듯 몇 입 먹어 치우고는 다시 아픈 척 쓰러져줬지. 연기는 완벽하게 먹혀들었어. 일주일 뒤 다들 내가 그저 계절을 타는 줄로만 안다니까. 원장 릭성마저 관심을 끄더군. 경비원은 CCTV를 쓱 보더니 바로 다른 화면으로 돌려버려. 하지만 매일 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는 건 나뿐이지. 크크크. 새벽 3시. 순찰 경비가 방금 지나갔다. 번쩍 눈을 뜬다. 거친 콘크리트 벽 구석으로 다가가 오른쪽 발톱을 쫙 편다. 벽에 대고 팍팍 갈아버리는 거야. 찌기기 발톱과 콘크리트가 마찰하는 소리가 정적을 찢어밟긴다. 멈추지 않아. 끝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간다. 왼발, 오른발, 뒷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발톱 손질이 끝나면 바로 타격 훈련 돌입이다. 허공을 향해 돌진하고 또 돌진해. 최적의 공격 각도를 잡고 가장 치명적인 물어뜯기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지. 콩 그 자식은 악어 따위와 달라. 민첩하고 괴력에다가 꽤나 교활하단 말이지. 무조건 일격필살. 한 방에 끝내야 해. 반격할 틈 따위 단 1초도 줘선 안 돼. 낮에는 환자 코스프레. 밤에는 뼈가 부서져라 특훈이다. 세계 붕괴까지 D60. 그날 저녁 평소처럼 자는 척 엎드려 있는데 영장류 구역 쪽이 발층 뒤집혔어. 콩 녀석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유리벽 장식을 쳐부수고 타이어 장난감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더니 말리려던 사육사까지 공격했단다.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병에 걸린 걸지도 모르지. 격리실에 가두고 지켜보자고. 관람객들 접근은 금지다. 창살 넘어 수백 미터 밖에서 녀석과 눈이 딱 마주쳤어. 네 개의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린다. 선전포고인가. 나도 눈을 가늘게 뜨고 맹수의 송곳니를 쫙 드러내줬지. 올 테면 와보시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준비가 다 끝나면 그때 놀아주마. 밤이 찾아왔군. 나는 묵묵히 발톱을 간다. 콘크리트 벽은 이미 깊은 흠집들로 너덜너덜해졌어. 내 발톱 끝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난다. 챙! 그때 지직거리며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 전 부서에 알립니다.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3일 뒤 대규모 연휴 인파와 함께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딱 멈칫했다.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뛴다. 두근, 두근. 바로 이거야. 3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동안 동물원 구조를 파악하는 데 온 신경을 쏟아부었지. 호랑이 동산에서 영장류 구역으로 가는 최단 루트는 중앙광장이지만 거긴 CCTV가 쫙 깔려있어. 플랜 B는 뒷산을 돌아 조류 구역을 지나 측면 입구로 진입하는 거다. 그 경로에는 감시망 사각지대가 두 군데 있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돌파할 수 있어. 드디어 연휴 당일 동물원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아침 10시인데 관람객 수가 벌써 5,000명을 가볍게 돌파했어. 중앙광장은 발 디딜 틈도 없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경비팀은 인파 통제하느라 혼이 쏙 빠져있지. 모니터실을 감시하는 녀석은 아무도 없어. 창문 너머로 싹 확인했지. 당직자는 단 한 명뿐. 일기예보는 완벽하게 들어맞았어. 먹구름이 떼지어 몰려오고 있다. 쿠구궁. 폭풍우 직전에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이 공기를 맴돌아.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다. 정우. 호랑이 동산 관람대도 바글바글하군.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구경 중이다. 녀석들이 날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네. 선생님, 이 호랑이 엄청 삐쩍 말랐어요.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엎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완전 노잼.
나는 스르륵 몸을 일으켰다. 다들 신나서 스마트폰을 치켜들더군. 찰칵, 찰칵. 나는 유리벽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두께 5cm의 강화 유리. 1톤의 충격을 견딘다지만 난 약점을 알고 있지. 전생에 붕괴가 일어났을 때 고정 볼트가 헐거워진 왼쪽 아래 구석부터 쩍 갈라졌었거든. 정확히 그 포인트에 풀파워를 꽂아 넣으면 박살난다. 뒤로 10발자국 물러나 자세를 낮추고 완벽한 사냥 준비 태세를 갖춘다. 관람객들은 내가 쇼라도 보여주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있지. 와,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선생님이 애들을 뒤로 밀어내보지만 다들 귓등으로도 안 들어. 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이윽고 돌진이다. 타다다닥. 300파운드의 거구가 전속력으로 내달린다. 대포알처럼 유리벽에 그대로 격돌. 쾅. 충격파에 건물 전체가 미친 듯이 뒤흔들린다. 쩌저적.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쫙 퍼져나간다. 타격 지점을 중심으로 균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군. 여기서 멈출 소냐.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돌진. 두 번째 일격이다. 펑. 세 번째 일격. 안 돼. 유리가 깨지겠어. 도망쳐.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온다. 군중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진다. 부모들은 아이를 낚아채듯 안고 달린다. 앞다투어 도망치다 바닥에 나뒹구는 사람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다.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경비원들. 비상사태 발생. 유리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당장 마취총을 가져와. 그리고 내 네 번째 일격이 장렬한다. 화창. 마침내 유리가 버티지 못한다. 벽 전체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나는 그 틈을 뚫고 튀어나간다. 관람대는 비명으로 뒤덮인다. 모두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달아난다. 하지만 난 단 한 명의 인간도 노리지 않는다. 군중을 해치고 이미 머릿속에 그려둔 경로를 향해 직진할 뿐. 등 뒤에서 경비원들이 악을 쓴다. 삐! 경보음이 귀를 찌른다. 내 속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원숭이 언덕을 단숨에 돌아선다. 혼란에 빠진 원숭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조류 구역을 꿰뚫고 지나간다. 터더덕 공포에 질린 새떼가 허공으로 솟구친다. 난 혼돈 속을 가르는 한 줄기 검은 번개처럼 움직인다. 30초, 200m 돌파. 영장류 구역의 측면 출입구가 바로 눈앞이다. 문이 살짝 열려있다. 관람객들을 대피시키다. 사육사가 미처 닫지 못한 거다. 쾅! 문을 들이받고 내부로 돌진한다. 영장류 구역은 열대 우림을 모방한 거대한 실내 시설이다. 우뚝 솟은 가짜 나무, 늘어진 덩굴, 침팬지를 위한 로프까지. 지금 이곳은 텅 비어 있다. 관람객들은 모두 빠져나갔다. 난 우뚝 서서 모든 감각을 곤두세운 채 주변을 훑는다. 그때 머리 위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획! 고개를 쳐든다. 5m 위 나뭇가지에 웅크린 콩이 날 내려다보고 있다.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 전신이 근육질에 양팔은 통나무처럼 두껍다. 녀석의 손에는 사육사의 훈련 도구인 쇠파이프가 들려있다. 이젠 녀석의 흉기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본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콩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입을 쩍 벌린다. 크아아악 고막을 찢을 듯한 포효. 도발, 선정포고, 그리고 최후의 경고. 나 역시 포효로 화답한다. 크엉 밀폐된 시설 안이 쩌렁쩌렁 울린다.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마취총을 든 경비원들이 몰려오고 있다. 시간이 없다. 등과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 쿵!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린 콩이 10m 앞에 흔들림 없이 착지한다. 녀석이 새 파이프를 치켜든다. 공격 태세를 갖췄다. 백수의 왕 vs 영장류 구역의 지배자. 콩이 성공을 날린다. 전사가 도끼를 내리찍듯 내 머리를 향해 새 파이프를 휘두른다. 닿기도 전에 공기를 찢는 파괴력이 느껴진다. 끔찍한 위력이다. 정면으로 받을 생각은 없다. 휙! 옆으로 피한다. 콰직 쇠 파이프가 콘크리트 바닥을 박살내며 흙먼지를 일으킨다. 저 속도, 저 파워, 미래의 증오의 악령다운 위용이다. 변이하기 전이라도 저거 한 방이면 두개골이 함몰될 거다. 단 한 대도 스쳐선 안 돼. 콩의 맹공은 멈추지 않는다. 부웅 쇠 파이프가 가로로 날아온다. 몸을 낮춰 회피하며 녀석의 복부를 향해 맹렬히 돌진. 슈아! 내 발톱이 녀석의 허벅지를 깊숙이 찢어 밝힌다. 흐아아! 콩이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지른다. 분노로 포효하며 내 척추를 향해 새 파이프를 내려 찍는다. 아슬아슬한 찰나의 순간 살기를 느끼고 굴러 피한다. 새 파이프가 털을 스치고 지나가며 털끝을 앗아간다. 위험했다. 1초만 늦었어도 내 목숨은 날아갔을 거다.
이것은 순수한 야성의 난투. 잔재주가 통할 틈 따윈 없다. 툭! 콩이 쇠파이프를 버린다. 촉은 접전에서 무기는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걸 깨달은 거다. 양팔을 활짝 벌려 거대한 가슴 근육을 한껏 드러낸다. 저 거대한 근육벽이 녀석의 갑옷이다. 원초적인 육탄전으로 끝내겠다는 속셈인가. 난 녀석의 주위를 돌며 빈틈을 노린다. 콩 역시 내 움직임에 맞춰 돈다. 언제나 정면을 내 쪽으로 유지한 채다. 릭석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이성적이고 예리하다. 평범한 짐승이 아니야. 릭석은 생각하고 읽어내며 내 다음 수를 예측한다. 10초가 넘는 대치 끝에 갑자기 급가속하여 왼쪽을 노리는 페인트를 건다. 콩이 방어하기 위해 몸을 돌린다. 걸려들었어. 쿼드, 급브레이크 후 방향을 틀어 오른쪽에서 덮친다. 이번엔 릭석의 어깨에 내 이빨을 콱 박아 넣는다. 크아아. 콩이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내 목을 움켜쥐고 뜯어내려 발악한다. 릭석의 악력이 장난이 아니다. 숨이 턱턱 막히지만 절대 놓지 않는다. 꽉! 더 세게 물어뜯는다. 내 송곳니가 놈의 근육 깊숙이 박힌다. 콩이 날 떼어내려고 미친 듯이 발악한다. 내 다리로 놈의 몸통을 꽉 휘감고 기생충처럼 찰거머리로 달라붙는다. 놈이 내 뒷다리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켈! 한 번, 두 번, 세 번. 켈, 켈.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놓는다. 여기서 놓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콩의 힘이 빠지고 있다. 출혈 탓에 움직임이 둔해졌다. 틈이 생겼다. 지금이다. 놈의 어깨를 놓고 곧바로 목구멍을 향해 돌진한다. 덥석. 맹수의 왕의 필살기. 숨통 끊기. 내 송곳니가 놈의 기도를 뚫어버린다. 훅! 콩의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놈의 두 손이 내 몸을 힘없이 툭툭 친다. 공기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목구멍은 찢어진 후다. 촥!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내 얼굴을 뒤덮는다. 놈의 발악이 점점 약해지더니 이내 축 늘어져 쓰러진다. 철푸덕. 물었던 입을 풀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하! 하!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갈비뼈도 몇 개 나간 모양이다. 뒷다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지만 내가 이겼다. 두 마리의 왕급 위협을 모두 제거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린다. 다다다닥. 저기다. 빨리. 마취총 가져와. 고개를 획 돌린다. 마취총을 든 경비원 3명이 돌진해 온다. 도망치고 싶지만 몸에 남은 힘이 하나도 없다. 푹. 첫 번째 다트가 뒷다리에 꽂힌다. 푹. 두 번째가 어깨에 밝힌다. 마취제가 빠르게 퍼진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한다.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다. 버텨보려고 비틀거리지만 결국 쓰러진다. 쿵. 의식이 멀어져 간다. 남은 힘을 쥐어짜 고개를 들고 유리 천장 너머 하늘을 바라본다. 저건 저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기괴한 붉은 빛이 지평선을 물들인다. 노을도 구름의 반사광도 아닌 난생 처음 보는 새빨간 핏빛. 마치 하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번져나간다.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멸망까지 아직 50일도 더 남았잖아. 태양 폭발 현상이 벌써 일어날 리가 없는데. 내가 역사를 바꾼 건가? 타임라인이 틀어진 거야? 붉은 빛이 점점 강해진다. 온 하늘이 핏빛으로 물든다. 발버둥 쳐본다. 일어나서 빠져나가려 하지만 마취제가 내 몸을 완전히 장악했다. 젠장. 눈꺼풀이 무겁게 감긴다. 어둠에 삼켜지기 전 마지막 생각. 모든 게 앞당겨졌다. 모든 게 너무 빠르다. 타는 듯한 고통이 날 무의식에서 끌어낸다. 흐아악. 번쩍 눈을 뜬다. 여긴 낯선 곳이다. 호랑이 언덕에 있던 내 우리가 아니야. 전체가 금속으로 된 특수 철창, 10cm 두께의 벽, 천장에 깔린 고압 전선. 여긴 격리구역이다. 위험한 놈들을 가두는 곳. 일어서려 해본다. 온몸에 뼈가 비명을 지른다. 콩과의 전투에서 입은 타격이 크다. 부러진 갈비뼈 3개. 뒷다리의 상처에선 여전히 진물이 흐른다. 왼쪽 눈은 퉁퉁 부어 거의 감겨 있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바깥 하늘이다. 완전히 핏빛, 속이 뒤틀릴 듯이 붉은색, 마치 온 세상이 불타는 것 같다. 공기 중에 타는 냄새가 진동한다. 온도가 미친 듯이 치솟는다. 바깥에 아수라장이 들린다. 경보음, 비명소리, 동물의 패닉에 빠진 울부짖음. 태양 폭발 현상이 50일이나 앞당겨서 덮쳤다. 질질 끌며 창문으로 다가가 쇠창살 너머를 본다. 동물원은 완전 아수라장이다. 경비원들을 선두로 관람객들이 도망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미 쓰러졌다. 놈들의 몸이 변하고 있다. 피부에서 비늘이 돋아나고 손가락이 발톱으로 비틀어지고 있다. 돌연변이가 시작됐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몸에도 이상이 생겼다. 뱃속에서부터 타오르는 기운이 솟구치더니
용암처럼 혈관을 타고 흐른다. 크아. 배를 내려다본다. 피부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불룩 튀어나와 있다. 아차, 그거다. 콩의 목구멍을 찢어버렸을 때 놈의 살점 한 덩이를 삼켰었지. 그 조각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예고도 없이 고통이 덮친다. 뼈가 부서지고 다시 맞춰지기 시작한다. 빠지직.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다. 우도독.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나뒹군다. 발톱이 금속을 기부며 끔찍한 쇳소리를 낸다. 끼이. 털이 한 움큼씩 뭉텅뭉텅 빠지더니 그 밑에서 새 피부가 자라나는 게 보인다. 평범한 주황색과 검은색이 아니다. 금빛 무늬가 새겨진 깊고 순수한 흑색. 마치 온몸에 갑옷이 자라난 것 같다. 내 골격이 팽창하고 있다. 눈에 띌 정도로 근육이 부풀어 오른다. 웃근 뼈대도 계속 늘어난다. 원래의 300파운드가 미친 듯이 치솟는다. 400, 500, 600 계속 늘어난다. 압력을 못 이기고 금속 철창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끼기기기. 내 몸이 철창을 찢어밟히기 직전이다. 가장 끔찍한 건 내 머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두개골이 재구성되고 있다. 우두둑. 이마에서 두 개의 뼈가 불쑥 솟아오른다. 우오오. 내 이빨은 더 날카로워져. 하나하나가 칼날만큼 길어졌다. 피눈물이 눈을 적시고 흐릿했던 시야가 칼날처럼 선명해진다. 이전보다 10배는 더 날카롭다. 공기 중을 떠도는 에너지 입자가 보인다. 벽에 난 미세한 금조차 선명하다. 수백 미터 밖에서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돌연변이 현상까지 보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마침내 고통이 희미해진다. 땀에 흠뻑 젖어 헐떡이며 바닥에 엎드려 있지만 내 몸 안에 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느껴진다. 나는 일어선다. 내 머리가 거의 3미터 높이의 천장에 닿을 정도다. 한때 마르던 몸을 내려다보니 이제는 근육으로 꽉 찬 거대한 괴수다. 내 털은 희미한 빛을 받아 금속처럼 번쩍인다. 발톱을 가볍게 휘두르자 금속 벽에 5개의 깊은 자국이 파인다. 전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제야 알겠다. 왕급 괴수 둘을 일찍 죽이고 콩의 살점을 먹어치운 덕분이다. 나는 이 동물원에서 가장 먼저 각성을 마친 생명체가 되었다. 다른 동물들이 돌연변이로 몸부림치는 동안 이것이 나의 무기다. 그때 밖에서 피를 얼어붙게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나는 창가로 달려간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털이 쭈뼛 선다. 얼룩말 우리 안에서 한때 온순했던 얼룩말들이 서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다. 녀석들의 이빨은 톱니처럼 홉측하게 변이했다. 그들의 눈은 피에 굶주린 붉은 빛으로 번짝인다. 한 놈이 다른 놈의 목을 물어뜯더니 그 자리에서 집어삼킨다. 공작 정원에서는 공작의 깃털이 강철 칼날로 변했다. 날개를 휘두르자 울타리가 종잇장처럼 잘려나간다. 원숭이 동산에서는 원숭이들이 기괴한 괴물로 부풀어 올라 도망치려는 관람객들을 덮치고 있다. 동물원 전체가 지옥으로 변했다. 나는 숨을 들이켜고 금속문에 몸을 부딪힌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타격에 문이 박살난다. 나는 격리구역을 뚫고 나와 핏빛 하늘 아래 선다. 저 멀리서 더 많은 울음소리가 메아리친다. 돌연변이 괴수들의 포효다. 두렵지 않다. 내가 이곳에서 가장 강한 존재니까. 바로 그때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린다. 사무실 건물에 갇힌 잭 영감의 목소리다. 단 1초 망설인 뒤 나는 그를 향해 달린다. 친절함 때문이 아니다. 이 붕괴된 세상에서 이 장소를 잘 아는 인간이 필요하다. 나는 사무실 건물을 향해 전력 질주한다. 한 번 뛸 때마다 8m씩 나아간다. 이 각성한 육체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력하다. 쿵! 내 발걸음에 땅이 요동친다. 내 발걸음에 땅이 요동친다. 사방이 시체투성이다. 관람객, 경비원 그리고 돌연변이 도중에 멈춰버린 인간들. 끔찍한 형태로 뒤틀린 육신들. 촉수가 도단한 자들도 있고 얼굴이 쩍 갈라져 송곳니를 드러낸 자들도 있다. 이 반쪽짜리 돌연변이들이 가장 비참하다. 인간도 짐승도 아닌 채 바닥에서 꿈틀대며 울부짖을 뿐 그들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무실 건물을 향해 직진한다. 돌연변이 얼룩말 한 마리가 길을 막아선다. 몸집이 2배나 커졌다. 흑백 줄무늬는 핏빛으로 변해 있다. 입안에는 뾰족한 송곳니가 빼곡하다. 시체를 뜯어먹고 있다. 내 발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쳐든다. 광기 어린 붉은 빛이 눈에서 번뜩인다. 희에 비명을 지르며 내게 돌진한다. 나는 피하지 않는다. 정면으로 맞붙는다. 내 앞발이 녀석의 두개골을 내리친다. 콰직 그 힘에 두개골이 완전히 함몰된다. 돌연변이 얼룩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다. 그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돌연변이 얼룩말의 이마가 갈라져 있다.
그 안에서 엄지손가락만 한 검붉은 수정이 굴러 나온다. 그것은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진동한다. 내 몸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갈구한다. 유전자 깊은 곳에 뿌리 박힌 갈증. 나는 다가가서 수정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즉시 순수한 에너지가 온몸을 강타한다. 상처들이 무서운 속도로 아무는 것이 느껴진다. 부러진 갈비뼈가 다시 이어붙는다. 뒷다리의 깊은 상처도 감쪽같이 아문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 힘이 커지고 있다.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분명히 강해졌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탈 코어다. 전생에 이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돌연변이 괴수가 죽으면 뇌에 크리스탈 코어가 형성되는데 이는 정화된 모든 에너지가 농축된 결과물이다. 크리스탈 코어를 섭취하면 자신의 정화가 가속화되고 힘의 수치가 안정화된다. 이렇게 빨리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속도를 높인다. 사무실 건물 주변에 돌연변이 원숭이가 10마리도 넘게 모여있다. 예전에는 고양이만 한 크기였다. 이제는 성인 남자만큼 컸고 팔은 나무 기둥만큼 두꺼워졌다. 놈들은 광란 상태로 정문에 몸을 부딪히고 있다. 캐. 2층에서 잭 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도와줘. 누구든 날 좀 도와줘. 그 소리에 돌연변이 원숭이들이 더욱 미쳐 날뛴다. 창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크앙. 동물원 전체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른다. 모든 돌연변이 원숭이들이 얼어붙는다. 놈들이 고개를 돌린다. 나를 본다. 이 거대한 생명체에 본능적으로 물러서지만 돌연변이의 광기가 이내 공포를 압도한다. 녀석들이 일제히 덤벼든다. 이건 그저 학살일 뿐.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 한번 휘두를 때마다 하나씩 갈기갈기 찢겨나간다. 놈들의 공격은 내게 옅은 하얀 흠집만 남길 뿐. 내 방어는 절대 뚫을 수 없다. 1분도 채 안 돼서 돌연변이 원숭이 놈들이 전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재빨리 크리스탈 코어를 집어모아 13개를 한 입에 꿇고 내 안에서 에너지가 휘몰아친다. 내 힘이 한층 더 견고해진 게 느껴진다. 너구나. 네가 바로 그 호랑이구나.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잭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쳐다본다. 내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호랑이라니. 하지만 그는 금세 정신을 차린다. 지금은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와 문을 벌컥 열어젖힌다. 고맙다. 네가 날 구했어. 늙은 잭의 목소리가 덜덜 떨린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왜 동물들이 전부 괴물로 변한 거냐고? 대답해줄 방법이 없다. 그저 코로 그를 슬쩍 밀며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식량과 약품이 보관된 지하 금고로 그를 데려간다. 두꺼운 벽, 단일 입구, 방어하긴 쉽고 뚫리긴 어렵지. 늙은 잭을 밀어넣고 무거운 철제 캐비닛을 끌어와 문을 캐 막는다. 발톱으로 바닥을 박박 긁어 글씨를 쓴다. 여기 있어라. 나오지 마라. 늙은 잭이 그걸 읽고 얼굴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다. 정말 내 말을 다 이해하는구나. 걱정 마. 네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리마. 나는 몸을 돌려 떠난다. 동물원엔 아직 돌연변이 야수들이 너무 많이 우글거린다. 전부 쓸어버리고 크리스탈 코어를 더 모아야 해.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우뚝 멈춰선다. 바람에 썩은 악취가 실려온다. 살점이 부패하는 냄새. 하지만 이건 너무 지독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냄새를 쫓아 파충류관으로 향한다. 수조가 새까맣게 변해버렸다. 수면 위로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닌다. 한가운데서 무언가 꿈틀거린다. 가까이 다가가자 내 동공이 확 수축된다. 저건 바다 악어의 시체잖아. 그런데 되살아나고 있어. 썩어 문드러진 살점들이 다시 얽혀붙는다. 부서진 뼈가 융합되고 있다. 녀석의 안어에서 초록빛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죽음의 기운을 뿜어낸다. 시체 소생. 내가 죽였던 악어가 방사능으로 가득 찬 수조에 노출되어 부활한 것이다. 훨씬 더 끔찍한 존재로 변해버렸어. 눈을 번쩍 뜨더니 나를 콱 노려본다. 수조에서 몸을 끌어낸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썩은 물이 철퍼덕 튄다. 이건 더 이상 평범한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아니야. 방사능 에너지로 기워진 걸어 다니는 시체다. 썩은 비늘이 벌어지며 그 아래 뼈가 흉측하게 드러난다. 내장은 아예 흔적도 없어. 텅 빈 흉곽에 남은 건 맥동하는 초록빛 불꽃 덩어리뿐. 저게 닉석의 코어다. 불사보스의 근원. 그 두 눈엔 아무것도 없다. 감정 따윈 없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향한 증오뿐. 나는 뒤로 물러서며 전투 태세를 갖춘다. 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놈이다. 전생의 강희 망령은 강력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였지. 약점이란 게 있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놈은 생사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어. 갑자기 놈이 돌진해온다.
저 거대한 덩치가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움직인다. 쓱 피한다. 놈의 꼬리가 휙 휩쓸고 지나가자 내 뒤에 장식용 바위들이 와르르 박살난다. 이 파워, 살아있을 때보다 최소 3배는 더 강해. 반격 개시, 앞발로 놈의 두개골을 캘 내리친다. 발톱이 깊숙이 밝힌다. 뼈의 감촉이 생생해. 그런데 반응조차 안 해. 놈의 아가리가 내 목을 향해 콰직. 고통을 전혀 못 느낀다. 그게 진짜 소름 끼치는 점이지. 가까스로 피했다. 송곳니가 내 털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때 저 멀리서 생존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신명도 넘는 사람들이 기념품 가게로 대피하고 있다. 강의 망령이 그 소리를 들었다. 나를 공격하다 말고 놈들을 향해 방향을 튼다. 젠장, 서둘러 뒤쫓는다. 소름 돋게 빠른 속도다. 유리문을 박살내고 가게 안으로 난입. 무리를 덮치자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경비원이 전기 충격봉을 치켜들며 반격하려 하지만 꼬리치기 한 방에 휙 날아간다. 벽에 처박히고 그 자리에서 즉사. 놈의 등에 올라타 뒷다리를 켜 물어뜯으며 밖으로 끌어내려 안간힘을 쓴다.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계속해서 학살할 뿐.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꽉 끌어안는다. 강의 망령이 카운터를 휙 밀쳐내고 아가리를 쩍 벌린다. 다리를 놓고 대신 꼬리를 꽉 물어 마침내 밖으로 질질 끌어낸다. 하지만 놈이 대굴대굴 구르며 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쓰레기통 3개를 박살내고서야 멈춰선다. 가게 안의 생존자들은 그 틈을 타 도망쳤지만 이미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젠장, 온몸이 너덜너덜하잖아. 저 녀석 또 일어섰어. 온몸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가 수십 개나 있는데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찢어진 틈새론 썩어빠진 검은 살점과 꿈틀대는 구더기들 뿐이다. 출혈도, 고통도, 피로도 없다니. 전생에 싸웠던 리버레이스보다 100배는 더 성가시잖아. 놈이 다시 내게 덤벼든다. 이번엔 제법 머리를 굴리는데 무식하게 물어뜯으려 하지 않아. 대신 꼬리를 강철 채찍처럼 휘두른다. 허공을 찢는 파공음, 좌우로 맹렬히 피했지만 2번이나 정통으로 맞고 말았다. 크악, 갈비뼈가 박살날 것 같아. 이대로 계속 당할 수만은 없어. 놈의 약점을 찾아내야만 해. 두 눈을 부릅뜨고 놈을 관찰한다. 놈이 공격할 때마다 가슴속 초록빛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어. 저 불꽃, 저게 바로 놈의 에너지 코어야. 저 불꽃만 박살내면 놈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놈의 흉경이 마치 강철 철창처럼 코어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 내 발톱으론 뚫을 수도 없고 놈의 반응 속도마저 터무니없이 빠르다. 도무지 파고들 빈틈을 주지 않잖아.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찰나 놈이 돌연 공격을 멈췄다. 고개를 쳐들고 코를 킁킁 대더니 이내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하 금고 쪽이야. 잭 영감이 아직 그곳에 있는데 리버레이스 녀석 생존자의 기척을 눈치챈군. 잭 영감을 사냥하려는 거야. 당장 막아야만 해. 하지만 무식한 힘만으론 이 괴물 녀석을 죽일 수 없어. 무기가 필요해. 저 코어를 산산조각 낼 강력한 무언가가 찌릿, 뇌리를 스치는 생각. 그래, 정비소야. 그곳엔 고압 변전소에 각종 공구와 장비들이 널려있지. 놈을 그곳으로 유인해서 전기와 폭발을 일으킨다면 코어를 날려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해. 삐끗하는 순간 나까지 뼈도 못 추리게 될 테니까. 젠장, 놈이 벌써 금고 입구에 도달했어. 미친 듯이 철문을 긁어대기 시작한다. 놈의 맹공에 강철 캐비닛이 요란하게 흔들려. 안쪽에선 잭 영감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망설일 시간 따윈 없어. 우오우, 돌진해서 놈의 꼬리를 콱 물어뜯고 사력을 다해 질질 끌어당긴다. 확 몸을 돌린 리버레이스가 맹렬히 내게 덤벼든다. 즉시 물고 있던 걸 놓고 정비소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리버레이스 녀석 집요하게 쫓아온다. 젠장, 나보다 빠르잖아.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 정비소가 바로 눈앞이다. 변전소가 보여.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크아, 놈의 발톱이 뒷다리에 파고들어 살점이 뜯겨 나간다. 눈앞이 하얘질 정도의 끔찍한 고통. 하지만 멈출 순 없어. 멈추는 순간 바로 개죽음이다. 50m, 30m, 10m. 화당탕, 기어코 정비소 안으로 처박히듯 뛰어들었다. 리버레이스도 바로 등 뒤까지 쫓아왔어. 자, 이제 끝을 낼 시간이다. 널찍하게 뻥 뚫린 정비소 공간. 중앙에 우뚝 솟은 거대한 변압기 세대. 주변엔 공구대와 드럼통이 널려있고 핏빛 하늘 아래 고압 경고판이 섬뜩하게 노려보고 있다. 변압기 모서리 쪽으로 질주한 뒤 확 몸을 틀었다. 놈도 곧장 따라 들어온다.
이게 함정이라는 생각 따윈 일도 없는 얼굴이야. 오직 날 찢어 죽이겠다는 사례뿐이지. 놈이 날아오른다. 나는 잽싸게 옆으로 회피. 쾅! 놈이 변압기에 정통으로 들이박았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려 퍼진다. 파지지지, 사방으로 불꽃이 튀었지만 저 녀석에겐 고작 그딴 전류 따위 통하지 않아. 머리를 한번 휙 털더니 다시 내게 덤벼든다. 안 돼, 부족해. 고작 이 정도 전류로는 어린반 푸너치도 없다고. 훨씬 더 압도적인 파괴력이 필요해. 이 변전소 통째로 날려버려야만 해. 정비소를 매 눈으로 훑어본다. 빙고, 구석에 쌓인 연료 드럼통 무더기 발견. 정비용 디젤이 하나같이 꽉꽉 들어차 있어. 완벽한 작전이 떠올랐다. 일부러 속도를 늦춰 놈이 바짝 쫓아오게 미끼를 던진다. 또다시 놈의 발톱이 내 뒷다리를 파고든다. 그 밀리는 힘을 역이용해 오일 드럼통 쪽으로 곧장 대굴대굴 구른다. 리버 레이스가 미친 듯이 달려든다. 닿기 직전의 찰나 나는 옆으로 획굴러 피했다. 켈켈켈 놈의 거구가 드럼통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와르르 무너지는 드럼통들. 철철철 디젤 연료가 바닥을 흥건히 적신다. 코를 찌르는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퍼져나가는 연료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리버 레이스. 놈의 가슴팍에 깃든 초록빛 불꽃이 더욱 미친 듯이 요동친다. 뒤늦게 위험을 감지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지만 이미 늦었어 이 자식아. 변압기로 맹렬히 돌진해 제어판을 발톱으로 쫙 집어버린다. 콱광, 폭발하는 불꽃, 툭툭툭 끊어져 나가는 케이블들. 구속에서 풀려난 고압 전류가 허공을 미친 듯이 날뛴다. 파지직, 전류의 아크가 디젤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발화, 쾅! 화염이 사방으로 맹렬하게 집어삼킨다. 눈 깜짝할 새 불길에 갇힌 리버 레이스. 하지만 단순한 화염으론 어림없지. 놈의 몸뚱이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니까. 그깟 뜨거운 열기 따위 놈의 강 간지러울 뿐이다. 불길을 뚫고 내게로 달려든다. 과부하가 걸린 변압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안에서 빠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 부족해. 더 강력한 게 필요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각성한다. 에너지 코어에서부터 솟구친 강철의 기운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목구멍이 기묘한 공명과 함께 진동하기 시작한다. 허공에 선명한 파동이 일어난다. 이것이 나의 고유 능력, 황금 강철의 포효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리버 레이스를 향해 울부짖는다. 단순한 포효가 아니다. 강철의 진동이 실린 음파가 공기 그 자체를 무기로 바꾼다. 수천 개의 칼날이 동시에 찢고 지나가는 듯한 파동이 덮친다. 리버 레이스의 배가 쩍 갈라진다. 우드득 갈비뼈가 부러진다. 흉강이 무참히 찢겨나간다. 녹색 불꽃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끼기기기 변압기가 마침내 금속의 비명을 지르며 한계에 다다른다. 나는 몸을 돌려 전력 질주한다. 등 뒤에서 콱쾅 귀를 찢는 폭발이 터져나온다. 화염이 하늘로 솟구친다. 고압 전류와 폭발의 충격파가 하나 되어 파멸의 불폭풍을 일으킨다. 리버 레이스가 그 속으로 집어삼켜진다. 녀석의 단말마가 폭음을 뚫고 퍼진다. 열기와 전류를 동시에 뒤집어 쓴 가슴 속 녹색 불꽃이 마침내 사그라든다. 충격파에 휩쓸려 10m 넘게 날아간다. 처박힌 몸은 그을음 투성이에 털이 까맣게 타버렸지만 난 살아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운다. 폭발의 중심지를 쳐다본다. 리버레이스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뿌려져 있다. 녹색 불꽃은 완전히 사라졌다. 잔해 속엔 주먹만 한 검은 크리스털 코어만이 고요히 남아있다. 다가가서 코어를 입에 문다. 일반적인 코어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 그 안에 깃든 에너지가 소름 끼치도록 엄청나다. 꿀꺽 통째로 삼켜버린다. 우오 순식간에 힘이 솟구친다.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탄털이 떨어져 나가며 새털이 자라난다. 덩치가 또다시 커진다. 근육이 단단해지고 팽창한다. 발톱은 더욱 예리해진다. 잔해 중심에 서서 하늘을 향해 포효한다. 크앗! 울음소리가 동물원 전체에 울려 퍼진다. 돌연변이 중인 모든 생물들이 이 압도적인 힘을 느낀다. 이것은 제왕의 선언. 이 구역의 지배자는 이제 단 하나다. 나는 몸을 돌려 정비소를 떠나 동물원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 쓸어버릴 짐승도 모아야 할 코어도 아직 많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발걸음을 멈춘다. 저 멀리 하늘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난다. 구름도 새도 아니다. 날개폭만 무려 100m가 넘는 상상 초월의 괴수가 구름을 뚫고 날아가고 있다. 저게 대체 뭐지? 전생에선 저런 놈은 본 적도 없어.
역사를 바꾼 탓에 바깥 세상의 흐름까지 변해버린 건가? 거대한 그림자는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지만 방금 그놈은 내게 바깥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 시선을 거둔다. 동물원 소탕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공원 전체를 쓸어버린다. 조류구역에 돌연변이 독수리, 초식구역에 들소, 수족관에 상어까지 전부 쓰러트린다. 놈들이 쓰러질 때마다 크리스털 코어를 수집한다. 50개째 코어를 삼키는 순간 내 몸이 다시 한번 변이한다. 압도적인 에너지가 체내에서 폭발한다. 우두둑, 뼈마디가 우레처럼 울린다. 털은 더욱 눈부신 빛을 발한다. 털 한 가닥 한 가닥이 무쇠처럼 단단하다. 이마의 뼈관이 고대 황제의 왕관처럼 훨씬 더 복잡한 문양으로 뻗어나간다. 체중은 무려 800파운드. 어깨 높이는 2.5m, 몸 길이는 4m 돌파. 움직이는 요새처럼 우뚝 선 자태, 바로 황금 강철의 수왕.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다. 마지막 소탕을 위해 중앙 광장으로 향한다. 하지만 가는 길에 새로운 위협을 발견한다. 식물들마저 변이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 고목 반얀트리가 3배나 부풀어 올랐다. 휙, 나뭇가지가 촉수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든다. 잔디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롭다. 화단의 장미는 송곳니 같은 꽃잎을 키워내 멋모르고 다가온 돌연변이 쥐를 씹어 삼키고 있다. 동물원 전체가 그야말로 죽음의 지대로 변했다. 돌연변이 식물구역을 조심스레 돌파해 지하 금고에 다다른다. 늙은 잭 아저씨는 아직 안에 있다. 내 발소리를 들은 그가 문을 빼꼼히 연다. 너구나.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더 강해졌구나. 나는 끄덕인다. 바닥에 글씨를 긁어새긴다. 난 떠난다. 잭 아저씨는 잠시 침묵한다. 그래, 이해한다.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더 넓은 곳으로 가야겠지. 그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낸다. 원장시의 열쇠란다. 그 안에 도시 전체의 지도와 보급창고 위치가 적혀 있을 거다. 필요하면 가서 확인해 보넛. 열쇠를 입에 문다.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본다. 고맙다. 잭 아저씨가 말한다. 인류가 재건되는 날이 온다면 그들에게 꼭 전해주마.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를 지켜주었노라고. 나는 몸을 돌려 발걸음을 옮긴다. 난 뒤돌아보지 않는다. 원장실로 가 문을 열고 군사기지, 병원, 식량 창고 등 아이언 플라워실 전체가 상세히 표시된 지도를 찾아낸다. 그 모든 걸 머릿속에 우겨넣고 밖으로 나와 동물원의 가장 높은 곳으로 기어오른다. 주위를 둘러본다. 내가 환생했던 그 활기차던 공원은 이제 처참한 폐허일 뿐. 온순했던 녀석들은 모조리 되졌거나 괴물이 되어버렸지. 환생 후 첫 번째 전장은 완벽하게 정복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동물원 담장 너머로 느껴진다. 여기서 상대한 그 어떤 놈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음을. 진짜 사냥터는 바로 저 밖이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면의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금속성의 황금빛 포효가 다시 터져 나온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하게. 음파가 실체가 되어 주변의 유리를 박살내고 땅바닥의 파편들을 튕겨낸다. 이것이 나의 선전포고다. 이것이 나의 작별 인사다. 포효는 동물원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다. 짧게 도움닫기를 하고 도약한다. 800파운드의 거구가 허공을 가르며 완벽한 포물선을 그린다. 5m짜리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어 바깥도로에 사뿐히 착지한다. 내 발톱이 아스팔트 위로 깊은 자국을 파고든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을 뒤돌아본다. 소수의 생존자들이 아직 안에서 벌벌 떨며 숨어있다. 녀석들이 나를 본다. 그 눈가엔 경외와 공포가 가득하군. 굳이 멈춰서지 않는다. 고개를 돌려 도시를 향해 걸어간다. 버려진 차들이 거리마다 널려있다. 돌연변이 덩굴들이 건물 벽을 타고 기어오른다. 저 멀리서 울음소리가 메아리친다. 인간의 것, 그리고 인간이 아닌 것의 소리가. 하늘은 여전히 핏빛이다. 태양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그 기괴한 붉은빛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을 뿐. 텅 빈 거리를 걷는다. 내딛는 걸음마다 힘이 뿜어져 나온다. 그때 앞쪽 건물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들려온다. 그 소리에 담긴 오만한 지배력. 도발이군. 영역을 주장하는 소리다. 무언가가 날 기다리고 있다. 걸음을 멈춘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와라. 이 망해버린 도시에서 날 막을 수 있는 놈이 남아있는지 똑똑히 보여달라고. 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담장 밖에 우뚝 선다. 저 멀리 타워에서 도발적인 포효가 울려 퍼진다. 좋기 100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을 휩쓸고 지나간다. 바깥 세상은 내 기억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하군. 내가 아이언 플라워 동물원을 떠나던 날 아침이었다.
쇠창살은 이미 부식되어 구멍이 뚫려버렸다. 그 동물원에 있던 모든 동물의 뼈는 진작에 가루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 종말이 시작된 지 3개월. 이 도시는 완전한 죽음의 지대가 되었다. 한때 내 집이었던 구역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뒤 박살 난 고가도로를 넘어 도시로 진입했다. 거리는 버려진 차들로 꽉 막혀 있고 앞유리는 박살 났으며 돌연변이 덩굴이 차체를 칭칭 감고 있다. 공기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말라비틀어진 인간의 시체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다. 내 몸 길이는 어느새 3미터로 자라났다. 내 털은 태양 아래서 금속성의 광택을 번쩍이며 빛난다.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낮게 울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밀려온다. 우뚝 멈춘다. 두 귀를 쫑긋 세운다. 개과 짐승의 소리지만 평범한 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묵직한 날것의 원초적인 위협이 담겨있다. 몇 초 뒤 버려진 쇼핑몰의 뻥 뚫린 구멍에서 10여 마리의 돌연변이 들개떼가 뛰쳐나온다. 놈들이 나를 포위한다. 하나하나가 정말 이전보다 무려 3배는 거대해진 덩치다. 녀석들의 두 눈은 핏빛으로 번딩이고 있다. 그 선두에는 황소만 한 덩치의 온몸이 가시투성이인 티베탄 마스티프가 버티고 서 있다. 놈의 시선이 내게 꽂힌다. 눈가에 탐욕이 일렁인다. 놈에게 난 그저 먹음직스러운 만찬일 뿐이겠지. 무리가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한다. 난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낮고 묵직한 으르렁거림을 토해낸다. 수십 개의 크리스털 코어를 집어삼키고 각성한 힘, 금속성의 황금빛 에너지가 내 안에서 요동친다. 티베탄 마스티프가 먼저 돌진해온다. 폭주하는 트럭처럼 나를 향해 쇄도한다. 슬쩍 피하며 내 발톱으로 놈의 옆구리에 깊은 상처 3개를 찢어 발긴다. 나머지 무리가 달려든다. 압도적인 머릿수로 나를 지그시 짓누르려 하는군.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내 안에서 금속성의 황금빛 에너지가 폭발한다. 이것이 나의 각성 능력이다. 황금빛 금속의 포효가 바깥으로 터져나가며 거의 물리적인 타격에 가까운 충격파를 방출한다. 대기마저 부들부들 떨린다. 가장 가까이 있던 돌연변이 들개들은 그 충격에 내장이 갈기갈기 찢겨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즉사한다. 티베탄 마스티프는 몇 미터 뒤로 날아가 세단에 처박히며 지붕을 찌그러뜨린다. 남은 무리가 공포에 질려 달아나려 하지만 도망칠 틈 따윈 주지 않는다. 한 줄기 흑금색 번개처럼 놈들 사이를 파고든다. 내 발톱이 휩쓰는 곳마다 살점과 피가 흩날린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전투는 끝났다. 시체 더미 한가운데 우뚝 선다. 크리스털 코어들을 먹어 치우기 시작한다. 이따위 하급 코어들은 이제간에 기별도 안 가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지. 바로 그때 근처 버스 지붕 위에서 정막을 가르는 비명이 들려온다.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 사내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지붕 위에 웅크린 채 미친 듯이 벌벌 떨고 있다. 놈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게 분명하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쩍쩍 갈라져 말라있다. 사내가 나를 발견한다. 놈의 눈에 공포가 스치더니 이내 처절한 절망으로 뒤바뀐다. 제발 해치지 마세요. 우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몇 초간 녀석들을 빤히 쳐다본 뒤 몸을 돌려 떠난다. 인간 따위 내게 득될 게 없으니까. 필요한 건 오직 크리스털 코어뿐. 잠깐만요. 돌연변이 생물이 바글바글한 곳을 알아요. 센트럴 스타디움이에요. 수천 명의 생존자가 피신해 있는데 무언가 강력한 놈이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원하시는 걸 확실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딱 걸음을 멈춘다. 센트럴 스타디움. 수천 명의 생존자라. 그 정도 인원이 모여있다면 사방에서 돌연변이들이 몰려들 테지. 즉 엄청난 크리스털 코어 공급처라는 뜻. 힐끗 녀석들을 돌아본다. 버스 위로 뛰어올라 발톱으로 지붕을 찢어 발결다. 녀석들을 밑으로 내려준다. 마커스는 릴리를 끌어안고 감격에 겨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외친다. 가볍게 무시. 휙 돌아서서 도심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내가 몰랐던 사실은 저 높은 스카이라인 위에서 거대한 두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날개폭 100m의 검독수리가 천천히 날개를 펼치더니 하늘을 찢을 듯 날카롭게 포효한다. 사냥감이 나타났다. 센트럴 스타디오까지는 아직 10km. 더 강해지려면 크리스털 코어가, 그것도 고등급 코어가 필요해. 마커스와 릴리가 지하철역을 돌연변이들이 점령했다고 했지. 잠시 들러볼만 하겠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입구를 찾아낸다. 에스컬레이터는 이미 오래전에 멈춘 상태. 계단은 시커먼 이끼로 뒤덮여 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간다. 스르륵 빛이 사라진다. 공기가 차갑고 눅눅해진다. 지하 역사는 칠흑 같은 어둠뿐. 내 시력은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이 정도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한계가 있다. 걸음 속도를 늦춘다.
주변의 모든 그림자를 예의주시한다. 사사사, 사방에서 동시에 부드럽게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온다. 쭈뼛, 온몸에 털이 곤두선다. 이 소리는 안다. 쥐떼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빠르다, 번쩍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핏빛 눈동자가 타오른다. 지옥의 별들처럼 돌연변이 쥐떼가 터널 깊은 곳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고양이만 한 덩치의 면도날 같은 송곳니, 강철도 찢어밟힐 듯한 발톱. 하지만 진짜 끔찍한 건 놈들의 규율이다. 무지성으로 돌진하지 않는다. 조직적으로 분대를 나눠 다방면에서 나를 포위해 들어온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평범한 돌연변이는 이런 전술적 감각이 없다고. 등을 벽에 기대어 후방을 방어한다. 쥐떼는 포위망을 유지한 채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공기를 채우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스르륵, 터널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소형 트럭만 한 쥐의 왕구, 킹. 온몸이 시커먼 비늘로 뒤덮여 있고 꼬리는 강철 채찍처럼 굽다. 두 눈은 소름 끼치도록 계산적인 지성으로 번뜩인다. 차갑고 정확하게 나를 응시한다. 삐익,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쥐떼가 맹공을 시작한다. 하지만 단순한 돌진이 아니다. 일부는 정면 공격을 하는 척하며 시선을 끌고 나머지는 천장과 벽을 기어올라 사각지대에서 거리를 좁힌다. 한 번의 앞발치기로 여러 마리를 날려버리지만 금세 더 많은 놈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다. 파도처럼 밀려오며 내 체력을 갸바먹는다. 쥐의 왕은 뒤에 머물 뿐 절대 직접 전투에 끼어들지 않는다. 끊임없이 명령만 내릴 뿐 저놈부터 박살내지 않으면 소모전이 될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무리를 뚫고 강행 돌파한다. 쥐의 왕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 하지만 그 순간 바닥이 푹 꺼진다. 함정이다. 놈들은 내가 발기만을 기다리며 이 구역 전체를 파내어 비워둔 것이다. 구덩이 속으로 추락한다. 순식간에 쥐떼가 내 위로 쏟아진다. 내 털을 물어뜯고 갈가댄다. 놈들의 이빨로 내 방어를 뚫을 순 없지만 수가 너무 많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스흡,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황금빛 메탈 에너지가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포효를 내지르지 않는다. 대신 에너지를 발톱으로 끌어모은다. 덜덜덜, 주변에 버려진 지하철 객차들이 요동친다. 끼기기기,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린다. 이것이 내가 가장 최근에 각성한 능력, 금속 조작이다. 촤, 발톱을 휘두르자 지하철 객차의 강철 판넬이 뜯겨나가며 수십 개의 면도날 같은 파편이 되어 공중을 맴돈다. 강철의 비가 쏟아지듯 쥐떼를 향해 파편들을 때려 박는다. 콱해, 끼, 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바닥은 피바다가 된다. 쥐의 왕도 더 이상 참지 못한다. 크르르륵, 포효와 함께 나를 향해 직접 돌진해온다. 구덩이 밖으로 훌쩍 뛰어오른다. 쾅, 강철 레일을 비틀어 톱니 같은 금속 장벽을 연달아 세운다. 쥐떼의 진격을 완벽히 차단한다. 이제 나와 쥐의 왕 1대1이다. 보기보다 훨씬 빠르군. 휙, 강철 채찍 같은 꼬리가 내 머리를 향해 날아든다. 팟, 옆으로 피하며 놈의 옆구리에 발톱을 쑤셔 넣는다. 푹, 세 개의 깊은 상처. 고통에 움찔하며 두 눈에 두려움이 스치지만 놈은 멈추지 않는다. 끼아악,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남은 무리를 최후의 일격에 동원한다. 훗, 차가운 허수음이 새어나온다. 우르르륵, 내 닿는 곳에 있는 모든 금속 파편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 파편들이 거대한 강철의 폭풍을 형성하며 소용돌이친다. 죽어라. 파편들이 분쇄기처럼 회전한다. 달려드는 쥐떼가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겨나간다. 쥐왕이 도망치려 하지만 내가 단숨에 도약한다. 녀석을 짓누르고 두개골에 발톱을 콱 박아 넣는다. 싸움은 끝났다. 쥐왕의 크리스털 코어를 삼킨다. 어둡고 기괴한 빛이 맥동하는 암흑 속성의 코어다. 그것이 내 안에 흡수되는 순간 시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워진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림자 속에 녹아들듯 움직임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 두 가지 능력은 그야말로 판도를 뒤집는 무기다. 역 밖으로 걸음을 옮긴다. 쏟아지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뜬다. 저 멀리 도심의 고층 건물들이 아른거린다. 하지만 움직이려는 찰나 하늘이 어두워진다. 고개를 든다. 구름 속을 맴도는 거대한 그림자. 날개 길이가 적어도 100m는 좋게 넘어 보인다. 천천히 선회하던 녀석이 구름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춘다. 녀석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한다. 가슴 속에 서늘한 불안감이 자리 잡는다. 의심할 여지 없는 최상위 공중 포식자.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군. 하지만 지금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내겐 더 많은 크리스털 코어가 필요하다. 특히 고등급으로 말이다.
중앙 경기장,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도심을 향해 뻗은 큰 길을 따라 이동한다.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참상이 눈에 들어온다. 탄피 말라붙은 핏자국,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들. 인간들은 여기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리고 패배했다. 20층짜리 오피스텔 옥상에 오르자 마침내 전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온다. 중앙 경기장은 임시 요새로 개조되어 있었다. 외곽은 컨테이너와 모래주머니로 쌓아 올린 3m 높이의 장벽이다. 그 위에는 기관총과 탄조등이 설치되어 있다. 수십 명의 군인이 순찰 중이지만 정작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장벽 밖에서 들끓고 있는 최소 1만 마리의 좀비떼다. 녀석들은 경기장을 완전히 포위한 채 끊임없이 장벽을 두드려댄다. 파도처럼 빗발치는 총성. 하지만 저 엄청난 수 앞에 인간의 화력은 애처로울 정도로 부족하다. 장벽 일부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더욱 불길한 점이 눈에 띈다. 저 좀비들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인간들의 탄약과 체력을 의도적으로 고갈시키려는 듯 명확한 진영을 갖춰 장벽 곳곳을 교대로 공격하고 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좀비는 원래 지능이 없어야 한다. 어떻게 전술을 구사하는 거지? 자세히 훑어본 끝에 좀비물이 뒤에서 기묘한 것을 발견한다. 뒤집힌 버스 위에 우뚝 선, 키가 5m에 육박하는 거대한 형체, 기괴하게 부풀어 오른 몸, 바위처럼 붉어진 근육, 병적인 잿빛 피부,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녀석이 커다란 몸짓으로 공격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커스와 릴리가 말했던 돌연변이 좀비군, 좀비 계층의 정점, 타일런트, 끔찍한 괴력에 일반 좀비를 지휘할 지능까지 갖췄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일런트 체내의 크리스털 코어는 최상급이라는 거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지. 나는 녀석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내 눈동자에 굶주림이 번뜩인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저 1만 마리의 좀비 바닷속에서 어떻게 녀석을 죽이지?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다. 내 방어력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녀석들에게 갸바먹히고 말 거다. 계획이 필요해. 바로 그 순간 경기장 장벽 일부가 박살난다. 뚫린 틈으로 수백 마리의 좀비들이 쏟아져 들어간다. 군인들이 필사적으로 총을 쏘지만 역부족이다. 장벽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온다. 바닥이 피로 흥건하게 젖어든다. 타일런트가 낮게 포효하며 좀비 무리에게 더 강한 압박을 지시한다. 오늘 이 기지를 끝장낼 속셈이군. 나는 잠시 상황을 가늠하다. 크리스털 코어를 위해 인간들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기지가 무너지면 타일런트도 이동할 확률이 높다. 그 후에 녀석을 다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다. 게다가 이 전투의 혼란이야말로 내게 완벽한 은폐물이다. 혼란을 틈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일격필살이 있기에 비싸. 옥상에서 뛰어내려 거리로 착지한다. 흙먼지가 풀썩인다. 소리를 들은 몇 마리의 좀비가 내게 달려든다. 가볍게 쓱 후려치자 녀석들의 머리통이 날아간다. 타일런트에게 똑바로 돌진하지는 않는다. 대신 좀비 무리의 측면으로 빙 돌아간다. 이쪽은 밀도도 낮고 모든 좀비의 시선이 경기장에 쏠려 있다. 내가 접근하는 걸 눈치챈 놈은 아무도 없다. 몸을 바짝 낮춘다. 새롭게 각성한 은신 능력을 사용해 버려진 차들과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를 유령처럼 미끄러져 간다. 나를 알아채는 드문 좀비들은 순식간에 처리된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가까워진다. 50m, 30m, 20m. 마지막 스퍼트를 하려는 찰나 타일런트가 고개를 흰 돌린다. 그 창백한 잿빛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날 찾아냈군. 타일런트가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귀가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지른다. 근처에 있던 수백 마리의 좀비들이 즉각 몸을 돌려 파도처럼 내게 밀려든다. 망설이지 않는다. 돌격이다. 내 흑금빛 육체가 번개처럼 좀비 무리를 찢고 돌진한다. 일반 좀비 따위는 단 1초도 내 속도를 늦출 수 없다. 내 발톱이 스치는 곳마다 팔다리가 사방으로 날아간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친다. 황금 금속 에너지가 요동치며 내 발톱과 송곳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다. 뒤를 막는 좀비들은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간다. 하지만 타일런트는 얌전히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 녀석이 다시 한번 포효한다. 이번에는 기묘한 공명, 특정한 주파수가 실려있다. 불과 몇 초 만에 무리 속에서 유난히 거대한 돌연변이 좀비 3마리가 튀어나온다. 그놈들이 나와 타일런트 사이에 우뚝 선다. 키 3m의 기괴하게 부푼 근육, 통나무 굵기의 팔을 가진 브루트브루급 좀비들이다. 그중 한 마리가 승용차를 번쩍 들어 올려 무기처럼 내게 집어 던진다. 옆으로 피하자 등 뒤에서 차가 폭발했지만 이미 다른 두 놈이 양쪽에서 날 포위했다. 거대한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내 머리를 노리고 날아온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현명하지 않지.
근처 5층 건물 벽으로 도약해 발톱을 콘크리트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브루트급 좀비 세 놈이 분노하며 울부짖는다. 날 쫓아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기다려줄 소냐. 멈추지 않고 위로 치솟는다. 10m, 20m, 30m. 옥상에 도달하자 맞은편에 더 높은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완벽한 지형이다. 옥상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한 뒤 폭발하듯 튀어오른다. 이게 바로 내 각성 능력 중 하나, 공중 도약이다. 황금빛 금속 에너지가 두 다리에서 폭발한다. 내 폭발적인 힘이 초월적으로 진화한다. 대포알처럼 30m를 꿰뚫고 날아가 맞은편 건물벽에 착지한다. 멍청한 브루트급 좀비 놈들도 똑같이 따라 뛰는군. 그 거대한 덩치로 이 간격을 넘을 순 없지. 한 놈씩 추락하며 바닥에 묵사발이 되어버린다. 슬쩍 뒤를 돌아본다. 좀비 떼의 중심에 타이런트가 서 있다. 녀석의 눈동자에 분노가 일렁인다. 지형을 이용해 호위병들을 떼어냈다는 걸 눈치챈군. 좋아. 이제 내 차례다. 건물을 발판 삼아 옥상을 질주하며 타이런트와의 거리를 좁힌다.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20m 상공에서 두 발톱으로 녀석의 두개골을 노리며 강화한다. 반사신경 하나는 끝내주는군. 녀석이 강철 기둥을 전력으로 휘둘러온다. 강철과 발톱이 격돌하며 눈부신 불꽃이 터져나간다. 충격파에 밀려 허공으로 튕겨났지만 강철 기둥에는 내 발톱 자국 3개가 깊게 새겨졌다. 공중에서 몸을 뒤집어 완벽하게 착지한다. 타이런트가 구부러진 기둥을 내던지고 포효하며 내게 곧장 주먹을 내지른다. 이번엔 피하지 않는다. 주먹과 발톱 정면으로 맞부딪힌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좀비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간다. 타이런트의 힘은 실로 압도적이군. 충격으로 앞발이 저릿하지만 내 방어는 뚫리지 않았다. 녀석의 주먹 관절에 쩍 하고 금이 간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난투극이 시작된다. 거대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흐릿할 정도로 빠른 주먹. 한 방 한 방이 콘크리트를 박살낼 위력이다. 나는 스피드와 민첩성으로 승부한다. 공격의 틈새를 파고들어 베고 물어뜯는다. 내 발톱이 녀석의 전신에 핏빛 선을 새겨 넣는다. 사투가 5분째 이어진다. 타이런트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상처가 걷잡을 수 없이 쌓여간다. 나도 몇 대 맞았지만 황금빛 금속 에너지의 방어력 덕에 치명상은 피했다. 승부는 났다. 녀석도 직감한 모양이군. 절망적인 포효를 내지르며 좀비 떼를 부르려 하지만 그런 틈을 줄 내가 아니다. 쏜살같이 튀어나가 주먹을 흘려보낸 뒤 닉석의 어깨 위로 올라탄다. 날 떨쳐내려 미친 듯이 발악하지만 내 발톱은 이미 놈의 살점 깊숙이 박혀있다. 단단히 고정됐다. 턱을 크게 벌려 놈의 목구멍을 물어뜯는다. 최후의 발악처럼 포효하던 녀석의 목소리가 이내 질척한 픽어품 소리로 사그라든다.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친다. 내 발톱이 놈의 가슴팍을 찍고 들어가 사이오닉 파동을 뿜어내는 크리스탈 코어를 뽑아낸다. 쿵! 거대한 육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진다. 지휘관을 잃은 주변 좀비들. 완벽한 혼돈에 빠져든다. 경기장으로 계속 밀고 가는 놈들도 있고 목적 없이 배회하는 놈들도 있다. 알바 아니지. 크리스탈 코어를 입에 물고 시체 더미 꼭대기로 도약한다. 지금까지 먹어치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사이오닉 크리스탈 코어다. 코어가 몸에 흡수되자 타는 듯한 에너지가 전신을 휘감는다. 우두둑 뼈마디가 비명을 지른다. 골격이 폭발적으로 팽창한다. 3m, 4m, 5m. 눈 깜짝할 사이에 덩치가 거대해진다. 흑금빛 털이 한층 짙어지고 발톱은 50cm까지 길어진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낸다. 사이오닉 파워 역시 미친 듯이 솟구친다. 주변 생명체들의 감정 상태가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다. 바로 그때 허공을 찢는 날카로운 파공음. 몸을 옆으로 내던진다. 로켓탄이 몸을 스치고 지나가 등 뒤에서 폭발한다. 경기장 성벽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제복을 입은 사령관이 쌍안경으로 날 지켜보고 있다. 놈의 눈엔 공포와 사리가 가득하다. 성벽에서 3발의 로켓이 날 향해 곧장 날아온다. 인간들은 내가 죽길 바라는군. 꼬리에 불꽃을 매단 채 날아오는 3발의 로켓. 방금 타이런트의 크리스탈 코어를 삼켰다. 체내의 에너지는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고 내 육체는 절대적인 절정의 상태다. 피하지 않는다. 스흡,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황금빛 금속 에너지가 가슴에 모여들고 곧장 폭발한다. 크와앙, 황금 금속의 포효가 닿을 듯이 선명한 충격파로 터져나간다. 그 압도적인 위력에 대기마저 눈에 띄게 일렁인다. 3발의 로켓 모두 충격파에 튕겨 궤도를 이탈해버린다. 그리고 공중에서 대폭발,
성광이 구역 전체를 대나처럼 밝힌다. 연기가 거친 후 난 상처 하나 없이 시체산 위에 서서 경기장을 싸늘하게 노려본다. 성벽 위에 군인들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친다. 몇몇은 바닥에 고꾸라진다. 홀트 사령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다시 사격 명령을 내리려는 듯 손을 치켜든다. 나는 크르릉 일부러 낮고 위협적인 소리를 낸다. 경고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한다. 이내 슬그머니 내려간다. 내가 반격에 나섰다면 이 기지는 10분도 버티지 못했을 거란 걸 녀석도 아는 거다. 나는 몸을 돌린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한심한 것들. 내가 막 타이런트를 박살냈는데 말이지. 좀비 무리의 지휘체계를 끝장낸 건 나다. 내가 놈들의 목숨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건만 돌아온 건 공포에 질린 채 회복 중인 나를 죽이려는 수작뿐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란 족속이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이라며 방금 자신들을 도왔더라도 그저 두려워할 뿐이지. 종말이 오기 전 동물원의 쇠창살에 갇혀 지내던 시절이 떠오른다. 인간들은 나를 철창 속에 가둬뒀다. 채찍으로 나를 굴복시키고 관람객들 앞에서 재롱을 떨게 만들었지. 내 보호를 위해서라느니 교육과 야생동물 보호 의식을 위해서라느니 떠들어댔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했다. 야성이 거세된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가 필요했던 것뿐이다. 타이런트의 명령이 사라지자 좀비 떼는 혼란에 빠져든다. 조직적인 공격은 끝났다. 그저 목적 없이 배회할 뿐. 경기장의 수비대원들은 이 틈을 타 화력을 집중해 성벽 근처의 좀비들을 쓸어버린다. 타타타탕 맹렬한 총성이 울려 퍼진다. 좀비 무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다. 내 안엔 어떤 감흥도 잃지 않는다. 인간들의 목숨 따윈 알바 아니다. 내게 필요한 건 크리스탈 코어다. 더 강해져야만 한다. 이 종말의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의 힘뿐이다. 나는 도시 외곽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다. 내 등 뒤로 인간들의 환호성이 들려온다. 좀비 떼를 물리치고 기지를 지켜낸 것을 축하하고 있지만 누가 타이런트를 죽였는지 기억하는 놈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더라도 나를 다음 위협으로 여길 뿐이겠지. 상관없다. 놈들의 감사 따윈 필요 없다. 놈들의 인정도 필요 없다. 오늘부터 나는 혼자 걷는다. 나는 그 어떤 편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싸운다. 나는 오로지 더 강해지기 위해 존재한다. 도심을 벗어난 뒤 고속도로를 따라 도시 외곽으로 향한다. 건물들이 점점 뜸해진다. 종말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녹지가 공원과 중앙분리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돌연변이 식물들이 도로를 통째로 집어삼키며 완전히 장악했다. 비단뱀처럼 굵직한 덩굴들이 가로등과 건물 외벽을 칭칭 감고 있다. 20m 높이로 치솟은 나무들의 우거진 잎사귀가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고 있다. 공기 중에는 원초적인 무언가를 자극하는 기묘하고도 역겨운 단내가 풍긴다. 짙은 불안감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핀다. 바로 앞 유난히 식물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구역이 있다. 그곳은 부드러운 분홍빛 안개에 휩싸여 있는데 햇빛을 굴절시키는 꼴이 기묘한 게 분명 위험해 보인다. 도로 표지판을 확인한다. 시립식물원. 종말 전에는 전 세계의 희귀 식물들을 전시하던 거대한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방사능과 돌연변이로 인해 금지 구역에 가까운 마굴이 되어버렸다. 나는 멈칫한다. 내 몸속의 크리스털 코어 에너지가 거의 바닥났다.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식물원에는 강력한 돌연변이 생물들이 득실거릴 게 뻔하다. 우회하려던 찰나 하늘에서 날카로운 괴성이 찢어질 듯 울려 퍼진다. 나는 확 고개를 치켜든다. 거대한 그림자가 구름층 사이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떠나지 않는다. 마치 때를 기다리듯 놈은 천천히 여유를 부리며 빙빙 돌고 있다. 날개 길이만 100m에 달하는 하늘의 절대자 검독수리가 내내 내 뒤를 밟고 있었던 거다. 나는 놈을 노려본다. 놈도 나를 노려본다. 우리 사이에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지만 검독수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길게 늘어지는 괴성을 한 번 더 내지른다. 그러더니 구름 속 더 높은 곳으로 치솟으며 시야에서 사라진다.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다. 내가 쇠약해질 때까지, 내 경계가 풀릴 때까지. 나는 앞쪽 식물원으로 다시 시선을 거둔다. 바람의 일렁이는 분홍빛 안개가 마치 나를 유혹하는 것만 같다. 어차피 저 검독수리와의 혈전을 피할 수 없다면 먼저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저 안에 분명히 쓸만한 게 있을 거다. 나는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디딘다. 부드러운 베일처럼 분홍빛 연무가 나를 감싼다. 코와 입으로 스며들어온다. 그 순간 아찔한 현기증이 덮쳐온다. 시야가 흐려진다. 사지에 가벼운 마비가 퍼져나간다. 독이다.
나는 독을 밀어내기 위해 황금빛 금속 에너지를 강제로 끌어올린다. 금속의 에너지가 혈관을 타고 소용돌이친다. 독을 어느 정도 씻어냈지만 역부족이다. 이 신경독 예사롭지 않다. 마치 동물의 신경계만 골라서 파괴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것 같다. 나는 걸음의 속도를 늦춘다. 그리고 주의 깊게 주변을 훑어본다. 식물원은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버렸다.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던 화단은 이제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정글이 되었다. 덩굴들이 수많은 뱀떼처럼 바닥을 꿈틀거리며 기어다닌다. 어떤 나무줄기에는 눈알 같은 기관이 자라나 서서히 회전하며 내 움직임을 집요하게 쫓고 있다. 게다가 더 기괴한 건 이곳의 모든 식물들이 비정상적인 색채로 타오르고 있다는 거다. 핏빛 잎사귀, 검보라색 꽃, 희미하고 소름 돋는 빛을 뿜는 버섯들까지. 그것들은 마치 숨을 쉬듯 안개 속에서 부드럽게 일렁인다. 순간 내 발밑에서 예고도 없이 덩굴 하나가 솟구친다. 휙! 그것이 내 뒷다리를 꽉 휘감는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본다. 팔뚝만큼 두꺼운 덩굴에는 역방향으로 도단한 가시들이 빼곡하다. 조여온다. 단숨에 베어냈지만 잘린 단면에서 내 털 위로 액체가 뿜어져 나온다. 닿자마자 씩씩거리며 타들어간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독만 있는 게 아니다. 부식성이다. 털에 묻은 액체를 털어낸다. 앞으로 돌진하지만 사방에서 더 많은 덩굴이 덮쳐온다. 마치 정원 전체가 살아나 날 이곳에 가두려는 것 같다. 쉬지 않고 베고 베어내지만 너무 많다. 게다가 잘린 덩굴은 몇 초 만에 다시 자라난다. 이건 평범한 돌연변이 생명체가 아니다. 이 녀석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때 전방의 안개가 격렬하게 소용돌이친다. 그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오른다. 10m 높이의 돌연변이 파리지오. 거대한 아가리처럼 꽃잎이 벌어지고 그 안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이 늘어서 있다. 썩은 내가 진동한다. 줄기는 나무 기둥만큼 굵고 수십 개의 굵은 덩굴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 덩굴 하나하나가 나무 통만큼이나 두껍다. 이 정원의 지배자 비너스 오버로드. 녀석이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다. 정원의 모든 덩굴이 일제히 나를 향해 날아온다. 순식간에 수십 개가 내 몸을 휘감는다. 팔다리, 몸통, 목, 온몸이 완전히 묶여버렸다. 덩굴의 가시들이 내 털을 뚫고 들어온다. 치명상은 아니지만 맹독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힘이 빠르게 빠져나간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이를 꽉 악문다. 황금 메탈 에너지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발톱에 쏟아붓는다. 흑금빛 발톱이 빛나기 시작한다. 날카로운 금속성 오라가 뿜어져 나온다. 박살을 내주마. 가진 모든 힘을 폭발시킨다. 허공을 가르듯 발톱이 나를 감싼 모든 덩굴을 찢어버린다. 비너스 오버로드가 분노의 비명을 지른다. 더 많은 덩굴이 땅에서 솟구쳐 날 다시 묶으려 하지만 난 이미 녀석의 본체를 찾아냈다. 덩굴 사이의 틈을 파고들며 대부분의 공격을 피한다. 비너스 오버로드를 향해 곧장 날아가 줄기 깊숙이 발톱을 박아 넣어 길게 찢어 발겼지만 치명타가 들어가지 않는다. 상처에서 녹색 체액이 쏟아지지만 비너스 오버로드는 모기에게 물린 정도인 양 거의 미동도 하지 않는다. 꽃잎이 안으로 닫히며 날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다. 뒤로 물러서지만 덩굴 하나가 내 허리를 낚아채 그쩍 벌어진 아가리 쪽으로 끌고 간다. 제길, 식물형 돌연변이에게 물리 공격은 거의 소용이 없다. 급소도 없고 순환계도 없다. 뿌리만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재생한다. 내 황금 메탈 에너지가 아무리 날카롭다 한들 이런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놈에겐 칼로 거목을 베는 것과 다름없다. 거의 무의미하다. 사력을 다해 싸운다. 발톱으로 덩굴에 무수한 상처를 남기지만 내가 베는 것보다 녀석들이 치유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내 몸에 독이 쌓여간다. 움직임이 둔해진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화산이 폭발하듯 황금 메탈 에너지가 몸 안에서 모든 모공을 뚫고 터져나온다. 전신이 금속의 광택으로 뒤덮인다. 발톱이 1m 길이로 늘어나며 눈부시고 차가운 칼날에 빛을 뿜어낸다. 황금 메탈 포유가 황금빛 금속 에너지와 융합되어 눈에 보이는 충격파를 형성하며 바깥으로 찢어질 듯 뻗어나간다.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덩굴이 산산조각 나며 폭발한다. 비너스 오버로드의 꽃잎 절반이 찢겨나갔다. 그 틈을 타 빠져나온다. 뒤로 수십 미터를 도약한다. 비너스 오버로드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났다. 녀석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지만 나를 쫓아올 순 없다. 내가 달아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다. 주변의 덩굴들이 날 덮쳐오지만 난 이미 사정거리 밖이다. 달린다. 식물원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분홍빛 안개가 서서히 걷힌다. 탁 트인 공터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맹독이 여전히 몸속을 휘젓고 있지만 황금 메탈 에너지가 서서히 이를 정화해낸다. 이번 전투로 한 가지 사실이 뼈저리게 명확해졌다. 극강의 생명력과 재생력을 가진 식물형 적에게 순수 물리 공격은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가진다는 것. 더 확실한 게 필요하다. 식물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건 바로 불꽃이다. 불 속성 크리스탈 코어를 얻어 화염 능력을 각성한다면 저딴 싸움은 몇 초 만에 끝났을 거다. 저 멀리 공업지대를 올려다본다. 저쪽에 거대한 정유 공장이 있다. 종말이 닥친 그 순간부터 계속 불타고 있는 곳이다. 계속해서 그 불꽃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만약 불속성 돌연변이 생명체가 있다면 무조건 저기에 있을 거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운다. 정유 공장으로 향한다. 하지만 구름 저 높이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 것을 난 알아채지 못했다. 황금 독수리 녀석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가장 약해지는 바로 이 순간을. 정유 공장은 식물원에서 약 5km 떨어져 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2시간 남짓 걸려 그곳에 도착했다. 황금 메탈 에너지 덕에 독은 대부분 해독됐지만 아직 허약해진 상태다. 멀리서부터 정유 공장의 붉은 빛이 이미 보인다. 거대한 저장 탱크가 꺼지지 않는 불길에 휩싸여 있고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공기 중에는 석유 냄새와 타는 듯한 열기가 진동한다. 가까워질수록 온도는 더욱 치솟는다. 바닥이 펄펄 끓는다. 아지랑이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불속성 크리스탈 코어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정유 공장의 정문은 이미 오래전에 녹아내렸다. 나는 똑바로 걸어 들어갔다. 내부는 지옥 그 자체다. 사방이 불길이다. 강철 구조물들이 열기에 기괴하게 뒤틀려 있다. 빛나는 액체가 땅 위를 흐른다. 폐허를 가로지르는 순간 오싹한 위기감이 날 덮친다. 옆으로 몸을 날린다. 방금 서 있던 자리에서 용암이 뿜어져 나와 땅의 거대한 구덩이를 뚫어버린다. 고개를 든다. 거대한 괴물이 저장 탱크 아래에 매달린 채 포식자의 차가운 눈빛으로 날 노려보고 있다. 마그마 리자드. 길이 10m 이상, 온몸이 바위 덩어리 같은 비늘로 덮여있다. 비늘 틈새마다 펄펄 끓는 용암이 스며 나온다. 두 눈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리며 맹렬한 열기를 뿜어낸다. 이 지옥 불바다가 녀석에겐 낙원, 내겐 지옥이다. 마그마 리자드가 아가리를 쩍 벌리더니 내게 불기둥을 쏘아보낸다. 강철 기둥 뒤로 몸을 숨긴다. 화염이 기둥을 시뻘겋게 달군다. 금속을 뚫고 들어온 열기가 내 털을 태워버린다. 주변 환경이 철저하게 나한테 불리하다. 열기만으로도 체력이 깎이는데 녀석은 오히려 이 안에서 팔팔하다. 정면 승부로는 내가 진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녀석의 약점을 찾아야 해. 주변을 훑어본다.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한 급수탑이 있다. 겉은 녹슬었지만 안에는 물이 차있을 터. 수증기로 녀석의 감각을 교란하면 틈을 만들 수 있어. 급수탑을 향해 전력 질주한다. 마그마 리자드가 즉각 추격해온다. 빠르진 않지만 발걸음마다 땅에 불타는 족적을 남긴다. 급수탑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벽면에 발톱을 강하게 박아 넣는다. 거대한 틈을 찢어 발긴다. 폭포수처럼 쏟아진 물이 새카맣게 탄 땅에 닿자마자 거대한 하얀 수증기를 일으키며 폭발한다. 수증기가 눈 깜짝할 새 퍼지며 주변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짙은 안개 속에서 내 모습을 놓친 마그마 리자드가 분노의 포효를 내지른다. 사방에 불을 뿜어 수증기를 날려보려 하지만 양이 너무 많다. 시야는 점점 더 어두워질 뿐. 지금이 기회다. 은신을 발동하고 수증기 속을 소리 없이 이동한다. 마그마 리자드가 아무리 강력해도 사냥을 하려면 시각과 열감지에 의존해야만 한다. 수증기가 둘 다 차단해버렸다. 녀석의 측면으로 돌아 뛰어오르며 눈을 향해 발톱을 꽂아 넣는다. 하지만 마그마 리자드의 반응 속도가 경이롭다. 고개를 틀어 치명상은 피했지만 내 발톱이 녀석의 눈꺼풀에 세 줄기 깊은 상처를 새겨버린다. 녀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강철 채찍 같은 꼬리가 날아온다. 공중에 떠있어 피할 곳이 없다. 정통으로 맞았다. 내 몸이 10m 밖으로 튕겨 나간다. 벽에 처박히며 갈비뼈에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피를 토한다. 회복할 시간 따윈 없다. 마그마 리자드는 이미 내 위치를 고정하고 용암 줄기를 발사했다. 고통을 억누른다. 용암이 쏟아져 내리는 찰나 몸을 굴려 피한다. 바닥에 부딪힌 용암이 몸을 스치며 등짝의 살점을 태워버린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싸운다. 당장 끝내버려야 해.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내 몸 안의 모든 황금 금속 에너지가 사지로 뿜어져 나온다. 수증기 사이로 흑금속 빛이 번쩍인다. 번개처럼 마그마 리자드를 향해 돌진한다.
녀석이 다시 불을 뿜지만 난 피하지 않는다. 화염 속을 정면으로 뚫고 나간다. 황금 금속 에너지가 피부 위로 방어막을 형성한다. 열기를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몇 초의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다. 녀석의 등 위로 도약해 목덜미 깊숙이 발톱을 박아 넣는다. 마그마 리자드가 미친 듯이 발악한다. 날 떨쳐내려 하지만 난 녀석의 목을 꽉 물고 발톱을 더 깊숙이 파고든다. 상처에서 용암이 뿜어져 나온다. 얼굴이 타들어가지만 절대 놓지 않는다. 마침내 발톱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는다. 크리스털 코어다. 모든 힘을 쥐어짜 발톱을 쑤셔 넣는다. 불속성 크리스털 코어를 움켜쥐고 단숨에 뜯어낸다. 마그마 리자드가 끔찍한 단말말을 내지르며 땅에 처박힌다. 닉석의 몸이 식어간다. 용암은 굳어져 검은 바위가 된다. 생명력이 급속도로 빠져나간다. 등에서 뛰어내린다. 손에 쥔 크리스털 코어를 응시한다. 짙은 붉은 빛이 타오르는 내가 쥐어본 것 중 가장 뜨거운 코어. 마치 작은 태양을 움켜쥔 것 같다. 망설임 없이 삼켜버린다. 자결하는 에너지가 몸속에서 즉시 폭발하고 용암처럼 혈관을 타고 흐른다. 고통에 찬 포효를 내지른다. 온몸에 털에 불이 붙지만 이건 데미지가 아니다. 이건 진화다. 흑금속 털 사이로 흐르는 용암길처럼 시뻘건 핏줄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심장에서 사지로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간다. 완전히 새로운 힘이 내 안에서 솟구친다. 바로 불의 힘이다. 아가리를 벌리자 맹렬한 화염 줄기가 뿜어져 나간다. 눈앞에 폐허가 불타오른다. 발톱을 휘두른다. 발톱마다 붉은 불꽃이 타오른다. 이것이 바로 타오르는 금속폼. 불과 금속의 완벽한 융합이다. 이제 덩굴도 맹독도 두렵지 않다. 식물원으로 돌아가 그 비너스 오버로드를 제터미로 만들어주마. 정유소를 떠나려 몸을 돌린 바로 그 순간 칼날 같은 괴성이 하늘을 찢어발긴다. 고개를 번쩍 든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다. 구름을 뚫고 곧장 수직 낙하한다. 날개 길이가 100m에 달하는 황금 독수리가 유성처럼 곤두박질 친다. 목표는 바로 나다. 숨이 멎을 듯한 속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면까지 도달했다. 전차 장갑조차 찢어버릴 만큼 날카로운 발톱이 서늘한 빛을 번뜩인다. 방금 전까지 끔찍한 혈전을 치렀다. 체력은 아직 바닥난 상태. 그런데 내가 약해진 틈을 타 하늘의 지배자가 숨통을 끊으러 오다니 피할 틈이 없다. 검독수리의 거대한 발톱이 시야를 덮치며 맹렬하게 쇄도해 온다.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0.5초 늦었다. 콰직, 놈의 발톱이 내 등을 찢어발겼다. 어깨부터 골반까지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세 줄기의 상처. 끔찍한 고통에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온다.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른다. 정유소의 폐허 위로 핏빛비가 흩뿌려진다. 단 한 번의 맹공, 완벽한 일격. 검독수리는 펄럭이며 곧바로 하늘 높이 솟구쳤다. 무리해서 공격을 이어가지 않는다. 놈은 100m 상공을 빙빙 돌며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차갑고 무심한 황금빛 눈으로 나를 내려다볼 뿐이다. 으득 이를 꽉 깨물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운다. 등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마그마 도마뱀의 크리스털 코어를 흡수하느라 이미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했다. 거기에 이 기습까지 더해져 내 체력은 완전 바닥이지만 여기서 쓰러질 순 없다. 이 종말의 세상에서 쓰러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 슈, 검독수리가 다시 하강한다. 아까보다 더 빠르다. 한 줄기 황금빛 번개처럼. 황금 메탈 에너지로 방어하려 했지만 놈은 공중에서 가볍게 방향을 틀어 내 반격을 완벽하게 비껴갔다. 놈의 발톱이 다시 나를 향해 날아든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준비를 마쳤다. 내 발톱을 치켜세워 정면으로 맞선다. 카앙! 귀를 찢는 금속음이 울려 퍼졌지만 검독수리의 힘은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쾅! 엄청난 충격에 내 몸이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히며 크레이터를 만들어냈다. 일어설 틈도 없이 놈은 이미 세 번째 공격을 위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번엔 발톱이 아니다. 거대한 부리를 쩍 벌리더니 내 두개골을 향해 곧장 꽂아내린다. 아슬아슬한 찰나의 순간 몸을 옆으로 굴렸다. 쾅! 부리가 콘크리트에 처박히며 땅바닥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렸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폭발하듯 튀어오른다. 퍽! 파편 덩어리 하나가 내 왼쪽 눈을 강타했다. 순간 시야가 새카맣게 변했다. 젠장! 이대로 가다간 뼈도 못 추리고 박살날 거다. 하늘은 완전히 저 검독수리의 동무대다. 놈은 원할 때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나는 방어에 급급한 데다 놈의 속도는 내 반응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다. 한 번의 하강이 곧장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 엄폐물이 필요해. 저놈의 비행 공간을 좁혀버릴 무언가가.
빠르게 주변을 훑어보았다. 정유소의 건물들은 이미 대부분 붕괴된 상태. 몸을 숨길 곳은 없지만 저 멀리 건물들이 아직 빽빽하게 서 있는 상업지구가 보인다. 거기라면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치다. 만신창이의 피를 철철 흘리며 그 구역을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검독수리 녀석이 득달같이 뒤를 쫓아온다. 내 머리 위를 여유롭게 활공하다. 틈만 보이면 하강에 공격을 퍼붓는다. 그 등짝에 또다시 상처가 늘어간다. 왼쪽 뒷다리에도 일격을 허용했다.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걸음마다 남는 선열의 핏자국이 독수리에게 나를 안내하는 지도가 되어버렸다. 마침내 상업지구로 뛰어들었다. 빽빽하게 늘어선 건물들. 좁아터진 도로. 검독수리의 그 거대한 덩치로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날뛸 수 없다. 놈은 옥상 위를 맴돌며 분노의 창괴성을 질러댄다. 하지만 안다. 이건 그저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이라는 걸. 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 탁 트인 곳으로 나오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겠지. 더 튼튼한 은신처가 필요하다. 저 독수리가 절대 뚫지 못할 요새가. 거리를 스캔하다가 랜드마크 건물 하나를 포착했다. 센트럴 시티 은행. 종말 이전 방폭문과 특수 금고를 갖춘 이 도시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였던 곳. 로비를 박살내며 뛰어들었다. 내부는 엉망진창이다. 산산조각 난 카운터 너머로 지폐와 금화가 바닥에 뒹굴고 있다. 이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쓰레기들. 금고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하고 단숨에 뛰어내려갔다. 두께 50cm의 단단한 합금강으로 이루어진 금고문. 미사일조차 이 문을 뚫기란 쉽지 않을 거다. 남은 기력을 쥐어짜 문을 밀어젖혔다. 금고 안으로 간신히 기어들어간다. 문을 닫는 순간 머리 위에서 엄청난 굉음이 터져나왔다. 검독수리 녀석이 은행 건물을 통째로 후려친 것이다. 건물 전체가 뒤흔들리지만 이 금고만큼은 끄떡없다. 놈은 절대 여길 뚫지 못해. 헉헉거리며 금고 바닥에 픽 쓰러졌다.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다. 왼쪽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부서져 본 적도,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진 적도 없었다. 금고 안에는 금괴와 귀중품이 산처럼 쌓여있다. 종말 전이었다면 권력과 부를 상징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쇳덩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게 이 금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내 몸은 메탈을 다루도록 진화했고 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메탈이니까. 아가리를 벌려 금괴를 한 입에 베어 물었다. 우적우적 그대로 씹어 삼킨다. 체내에서 녹아내린 금은 순수한 금속 에너지로 변환되어 상처로 고스란히 흘러든다. 찢어진 등에 새살이 돋아나며 아물기 시작한다. 으드득 으스러진 뼈가 제자리를 찾아 맞춰진다. 뭉개졌던 왼쪽 눈조차 천천히 회복되어 간다. 멈추지 않고 금괴를 먹어치운다. 계속해서. 금이 전투력 자체를 높여주진 않지만 초재생을 돕고 발톱과 송곳니 그리고 방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밖에서는 건물을 두들겨 패며 개성을 지르는 검독수리의 소리가 들려온다. 은행을 통째로 뜯어내서라도 나를 끌어내려는 속셈이지만 이 구조물은 끄떡없이 버텨낸다. 놈도 단기간에 여길 뚫어낼 순 없다. 그렇다면 내게는 시간이 있다. 상처를 치유하고 더 강해지며 복수를 계획할 시간. 앞으로 3일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3일 후 내 두 발로 당당히 이 금고를 박차고 나가주마. 더 이상의 도주도 숨바꼭질도 끝이다. 하늘의 지배자와 정면으로 맞붙어주지. 내가 놈을 죽이든가 놈의 발톱에 갈기갈기 찢기든가. 두 눈을 감는다. 금을 삼킬수록 황금빛 메탈 에너지가 쉴 새 없이 차오른다. 발톱은 더욱 예리해지고 이빨은 무지막지하게 단단해진다. 터질 듯 팽창한 근육 위로 털이 빽빽하고 질기게 돋아난다. 검독수리, 딱 기다려라. 3일 뒤 대지의 왕이 어떻게 하늘까지 짓밟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밖에서는 계속 캘캘거리는 충격음이 울린다. 하지만 그딴 건 신경 쓰지 않는다. 내 머릿속엔 오직 하나, 복수뿐이다. 금고 안이 고요해진다. 어둠 속 내가 금을 아그작아그작 씹어먹는 소리만 메아리친다. 그리고 3일이 지났다. 금고에 있던 금의 무려 3분의 1을 먹어치웠다. 순도 100%의 메탈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아 돌며 모든 상처를 회복시켰고 내 육체를 미지의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등짝을 가로지르던 끔찍한 상처도 완벽히 아물었다. 그 자리에 돋아난 새로운 털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질기다. 멀었던 왼쪽 눈도 예전보다 훨씬 예리하게 회복됐지만 진짜 엄청난 진화는 발톱과 송곳니지. 금을 먹어 치운 그것들은 차원이 다른 무기가 되었다. 절대 부러지지 않는 궁극의 칼날. 눈이 멀어버릴 듯한 금속의 광채를 뿜어낸다. 촤앙. 밖에서 들리던 충격음은 이틀 전에 뚝 끊겼다.
하지만 검독수리는 떠나지 않았다. 은행 바로 위를 빙빙 돌며 내가 기어 나오기만을 독하게 기다리는 기척이 느껴진다. 내가 평생 숨어 지내거나 싸우지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착각하는 거겠지. 크나큰 오산이다. 2, 3일 동안 난 상처만 앓고 있던 게 아니다. 놈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밟힐지 뻘저리게 구상했다. 검독수리의 무기는 스피드와 공중에서의 압도적인 기동성. 나의 무기는 터질 듯한 파워와 방어력이다. 탁 트인 평지에선 절대 놈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놈의 비행 공간을 박살내고 공중전을 근접전으로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하다. 상업지구를 떠올려라. 50m도 안 되는 간격으로 마주선 두 마천루. 그 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힌 폐케이블과 강철 와이어들. 검독수리를 그 좁아터진 골목으로 유인하면 그 거대한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다. 작전은 완성됐다. 자리에서 일어나 온몸의 관절을 우두둑 푼다. 황금빛 메탈 에너지와 자결하는 금속 형태가 완벽하게 융합되어 요동친다. 흑금색 털 위로 시뻘건 용암에 핏줄이 두근거리며 폭발적인 빛을 뿜는다. 이토록 터질 듯한 힘은 난생 처음이다. 사냥의 시간이다. 금고 문을 힘껏 밀어붙인다. 켈. 두꺼운 합금 강철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간다. 콱가가각. 계단을 박차고 미친 듯이 질주한다. 콰행. 은행 정문을 산산조각 내며 돌파. 거리에 등조. 그 순간 머리 위에서 귀를 찢는 듯한 괴성이 터진다. 히에에. 검독수리가 나를 발견했다. 날개를 접고 유성처럼 수직 낙하. 3일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 이글거리는 사리가 뿜어져 나온다.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는다. 상업지구를 향해 앞만 보고 내달린다. 검독수리가 내 등 뒤에 바짝 달라붙는다. 발톱이 내 머리 위를 스치며 가로등을 단숨에 두동강 낸다. 서걱, 서걱. 도로를 가로질러 두 마천루 사이의 비좁은 협곡으로 다이빙. 양옆으로 아찔한 벼랑 같은 벽이 우뚝 솟아 있다. 머리 위엔 케이블과 강철 와이어가 미로처럼 엉켜있다. 검독수리 녀석, 망설임 없이 내 뒤를 쫓아 들어온다. 어떤 지형이든 돌파할 수 있다는 오만이겠지. 하지만 놈이 협곡에 들어선 순간 몸을 휙 비튼다. 두 발톱으로 케이블을 와락 움켜줄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끄트머리를 잡아당긴다. 으라앗, 쩌저저. 전체 케이블망이 일제히 팽팽해지며 거대한 그물처럼 검독수리를 덮쳐버린다. 위험을 눈치챈 놈이 날개를 미친 듯이 파닥이며 빠져나가려. 하지만 케이블이 날개를 칭칭 감아버린다. 놈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바로 지금이다. 빈틈 포착.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호흡. 황금빛 메탈 에너지와 자결하는 금속 형태를 동시에 극한까지 폭발시킨다. 우오오오. 흑금색 털 위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는다. 화르르륵. 발톱이 자그마치 1.5m까지 튀어나온다. 살이 타들어 갈 듯한 초고열의 금속광을 뿜어낸다. 차앙! 이것이 나의 정점. 풀파워에 자결하는 금속 형태다.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 쾅! 미사일처럼 단숨에 100m를 뚫고 올라간다. 치솟는 나를 똑똑히 지켜보는 검독수리. 녀석의 눈동자에 스친 찰나의 경악은 이내 미친 분노로 돌변한다. 케이블을 힘으로 뜯어내고 발톱을 쫙 펼쳐 공중에서 나를 요격한다. 격돌, 쾅, 발톱 대 발톱, 불꽃 대 깃털. 허공에서 대폭발 충격파가 터지며 사방을 휩쓸고 두 빌딩의 유리가 모조리 가루가 되어 쏟아진다. 쨍그랑, 정면 충돌한 두 개의 유성처럼 하늘을 박살낸다. 격돌할 때마다 눈이 멀듯한 스파크가 사방으로 튄다. 파직, 파지지직. 검독수리의 파워는 진짜 백이다. 놈의 발톱이 내 가슴팍을 갈라놓지만 나의 자결하는 금속 형태도 자비 없이 반격한다. 내 발톱이 놈의 날개를 미친 듯이 후벼파며 찢어발긴다. 서걱, 서억. 상처마다 맹렬한 불길이 번지며 깃털을 모조리 잿더미로 태워버린다. 하늘에서 추락해 지면에 처박힌 우리는 동시에 다시 허공으로 튕겨오른다. 쾅! 공중에서 피 튀기는 혈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검독수리가 분노에 차 미친 듯이 울부짖는다. 삐에에엑. 드디어 깨달았겠지. 내가 3일 전 쫓기던 그 나약한 먹잇감이 아니라는 걸. 놈이 진짜 힘을 개방한다. 속도가 또다시 폭발하며 허공에 수십 개의 잔상을 남긴다. 슈, 슈, 슈. 간신히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만 부딪힐 때마다 사지가 뜯겨나가는 고통이 몰려온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결국 내가 진다. 검독수리는 평생을 공중에서 살아온 지배자. 순수 파워는 밀리지 않지만 이 압도적인 전투 기술의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다. 판을 바꿀 때다. 지친 척 연기한다. 공중에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 검독수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쏜살같이 하강한다. 발톱이 내 목덜미를 정조준한다. 지금이다. 폭발적으로 움직인다.
피하지 않는다. 턱을 쩍 벌려 뻗어오는 발톱을 그대로 물어뜯는다. 이빨이 녀석의 오른쪽 발톱에 콱 밝힌다. 황금 메탈 에너지와 자결하는 금속 형태가 동시에 폭발한다. 발톱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검독수리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친다. 그런 기회 따위 주지 않는다. 내 다리로 녀석의 몸을 휘감는다. 내 발톱이 살점 깊숙이 파고든다. 우린 함께 하늘에서 추락한다. 지면에 격돌하며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킨다. 검독수리가 광난 상태에 빠진다. 남은 발톱과 부리로 쉴 새 없이 날 물어뜯는다. 온몸에 상처가 벌어지지만 절대 놓지 않는다. 날개 밑동을 물고 온 힘을 다해 뜯어낸다. 우두둑. 검독수리의 오른쪽 날개가 몸통에서 완전히 뜯겨나간다.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순수한 절망의 비명을 내지른다. 하늘의 지배자가 날개를 잃었다. 남은 왼쪽 날개로 날 미친 듯이 내려친다. 부리로 내 머리를 마구 쪼아댄다. 마지막 남은 발톱이 내 몸을 핥히지만 전부 소용없는 짓이다. 더 이상 날지 못하는 검독수리는 그저 덩치 큰 새에 불과하다. 지상에서는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날개를 놓고 앞발로 녀석의 머리를 짓눌러 바닥에 완전히 고정한다. 아직 발버둥치지만 1초마다 눈에 띄게 약해진다.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진다. 넌 졌다. 내가 조용히 읊조린다. 그리고 턱을 벌려 녀석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검독수리의 움직임이 멈춘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던 그 황금빛 눈동자가 서서히 흐려진다. 입에 들어간 힘을 푼다. 녀석의 시체 위로 일어선다. 주변은 그야말로 초토하다. 싸움의 여파로 도시 한 블록의 절반이 평탄해졌다. 무너진 건물들, 갈라진 대지, 사방에 널린 피와 잔해들. 검독수리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앞발로 가슴을 짓누르고 크리스털 코어를 뽑아낸다.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눈부신 금빛을 뿜어내는 킹 등급 코어다. 그 안에 응축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진다. 비행의 힘, 하늘을 지배할 열쇠다. 망설임 없이 통째로 삼켜버린다. 코어가 몸에 들어온 순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체내에서 폭발한다. 고통의 포효가 터져나온다. 온몸의 뼈가 재구축되고 있다. 등에서 타오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비명을 지른다. 무언가가 내 살갗을 뚫고 나오려 한다. 견갑골이 뻗어나가고 근육이 찢기고 재결합하며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것이 느껴진다. 그때 갑자기 등의 피부가 찢어진다. 거대한 두 개의 돌기가 상처를 뚫고 솟구친다. 날개다. 깃털 하나하나가 주조된 금속 같은 흑금색 날개. 가장자리에는 붉은 화염의 핏줄이 흐르고 있다. 5m, 10m, 15m 계속해서 자라나더니 마침내 무려 20m에 달하는 크기로 촥 펼쳐진다. 가볍게 한번 펄럭여본다. 순식간에 일대를 휩쓰는 거대한 돌풍. 주변의 잔해들이 종잇장처럼 흩날린다.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내 안에서 요동친다. 비행의 본능, 하늘을 향한 갈망이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다리가 폭발하듯 도약하고 동시에 날개가 거세게 펄럭인다. 날아오른다. 처음엔 겨우 몇 미터지만 이내 리듬을 찾는다. 계속 날갯짓을 하며 더 높이 솟구친다. 10m, 50, 100, 500m. 도시가 발밑에서 아득히 작아진다. 나를 굽어보던 빌딩들이 이젠 장난감 블록일 뿐이다. 구름층을 단숨에 뚫어버린다. 태양빛이 흑금색 털 위로 쏟아지며 반사된 빛으로 찬란하게 타오른다. 이제야 알겠다. 왜 검독수리가 그토록 강력했는지를. 이 위에서는 모든 것이 보인다. 모든 것을 지배한다. 지상의 그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지배자다. 하지만 이제 이 하늘은 내 것이다. 구름 속을 맴돌며 산산조각난 아래쪽 도시를 내려다본다. 아이언 플라워 동물원, 지하철역 센트럴 스타디움, 식물원 정유 공장. 저 모든 곳에 내 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우리의 갇힌 호랑이에서 이 황무지에 의심할 여지 없는 지배자가 되었다. 턱을 쩍 벌린다. 몸 안의 모든 힘을 한 방울까지 끌어모아 하늘을 뒤흔드는 포효를 터뜨린다. 그 포효가 구름을 찢고 도시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진다. 범위 내의 모든 돌연변이 생명체가 그 소리를 듣는다. 녀석들은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새로운 지배자에게 굴복한다. 난 더 이상 인간들의 구경거리가 된 동물이 아니며 땅을 길 수밖에 없던 짐승도 아니다. 나는 짐승들의 왕, 대지의 지배자이자 하늘의 정복자다. 황금 메탈 에너지의 날카로운 칼날, 자결하는 금속 형태의 불타는 힘, 그리고 제왕의 날개가 가진 자유를 품고 있다. 지상의 어떤 적이라도 찢어밟힐 수 있다. 하늘에서 강하여 그 어떤 것도 사냥할 수 있다. 이 종말의 세상은 나의 사냥터다. 다시 한번 날갯짓하며 더 높은 구름을 향해 솟구친다.
태양빛이 황금빛 기둥으로 쏟아지며 내 온몸을 금빛으로 물들인다.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했다.